안녕 여러분, 올해 60 다이어리 A5 A6 사이즈 중 고민하다 A6 사이즈로 결정했으니 속지 사러 서울에서 제일 큰 교보문고인 광화문점 도착. 연초라 그런지 사람이 지대 많음. 바로 내 목적인 펜시 코너로 귀여운 새 다이어리들 사이에서 속지들 발견. 속지 직접 사는 거 좋아하는데 미묘하게 사이즈 안 맞는 것도 있고 60 다이어리 인기가 떨어졌는지 뭣도 없음. 겨우 하나 게릿. 안에 있는 스벅 왔는데 사람 완전 많고요. 하지만 자리우정답게 게릿. 다이어리 속지 갈아 끼우고 올해 계획 끼적이니 마음이 착 편해지는 느낌. 그러다 갑자기 든 생각, 다이소에도 다이어리 속지 팔지 않을까? 바로 도착. 60 다이어리들이 있긴 한데 미묘하게 내 거보다 사이즈가 작음. 어쩜 내가 찾는 것만 어디에도 없을까? 속지 종류는 별로 없으면서 직접 만들어 쓰라는 듯이 펀치는 종류 많은 거 킹받음. 구경하다 새해 기념으로 개존 맛이지만 비싸서 자주 못 먹는 오크베리 입장. 호달달 금액이지만 나에게 새해 선물 줬다는 걸로 여러분들도 만난 거 많이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 안녕 여러분, 다이어리 속지 결국 인터넷으로 사려는데 홍대에 속지 많은 소품샵이 있다지 뭐야. 바로 출발. 휴문날 와버리기. 슬프지만 바로 옆에 가보고 싶던 케이크집이 싹 다 품절. 오늘 업가의 날인가? 대신 구독자님들이 지대 추천해줬던 소품샵 메이드바이 홍대점 도착. 연남점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홍대점도 지대 넓음. 귀여운 엽서부터 마스킹 테이프에 뽀짝한 거 천지인데 특히 키라키라 뽀짝뽀짝 스티커 종류가 천국 수준. 안쪽으로 갔더니 60 다이어리들도 팔지 뭐야. 근데 내가 찾는 깔끔 스타일 속지가 없음. 싹 구경했지만 못 찾고 당 떨어져서 디저트 수시러 카페 장쌤 도착. 여기도 케이크로 유명해서 걱정했는데 딱 빈자리 하나 개디세. 기깔난 디저트들도 잔뜩. 딸기 프레지에랑 딸기 케이크 좀 고민하다 딸기 케이크로 결정. 딸기는 비주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짐. 유명한 만큼 역시 느끼하지 않고 달달 상큼 맛있음. 딸기도 듬뿍. 서비스로 쿠키도 주셨는데 이것도 마탱. 여기서 밝히는 최근 먹은 딸기 중 최애는 수원 콜링우드. 왕클 때리고 기분 좋아졌는데 생각해보니 홍대 와서 케이크만 먹고 가잖아. 안녕 여러분, 제가 치킨맨 정말 좋아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너무 땡기지 뭐야. 치킨맨 맛집 검색 싹싹 해서 온 쑥대 맨타미. 다찌자리만 있어서 혼밥하기 너무 좋고요. 미소라면이 메인인 것 같지만 오늘 목적은 새우 치킨맨. 탱탱 비주얼 아름답다. 소스는 완전 걸쭉하고 찍먹했더니 역시 맛있음. 새우향이 진해서 호불호는 갈릴지도. 고기 종류별로 있어서 고기 차돌이 대만족. 짭짤해서 살짝 찍먹 추천. 식사 다 하니 갑자기 찾아온 식곤증. 카페인 수시러 구독자님 추천 카페 가려는데 나오자마자 추워서 참 밖엠. 평범한 골목에 갑자기 나타난 동화 같은 건물. 미드스트 오브 플로우. 들어오자마자 주택김성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좌석도 많음. 공간들이 아기자기 이쁜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짜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아이팟이랑 헤드폰으로 노래 들을 수 있지 뭐야. 쑥대러들의 숨겨놓은 아지트 파헤친 기분. 일도 하고 힐링도 때리다. 근처에 잉어빵 맛집이 있다 해서 왔는데 줄이 넌 다음에 부셔주겠어. 안녕 여러분, 제 또각 카페 궁금하다는 질문 많았는데요. 맘에 들어 세 지점 모두 가본 카페는 있죠. 본지르르. 눈이 와서 그런가 사람이 없네. 게이득 했는데 들어오니 꽉꽉. 2층까지 넓은 공간에 구석구석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테이블도 넓고 콘센트도 많아서 작업하기도 최고. 전체적으로 트여있는 거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카페에서 카페인 안 시킴. 쌍크만이 좋구만. 끄적거리다 보니 벌써 저녁. 배고파서 저녁 뭐 먹을까 하다 저번에 연희동 왔을 때 연희김밥 갔었는데 여긴 오참김밥이 지대 맛있다는 댓글이 기억나서 바로 깨릿. 포장한 김에 디저트까지. 고연이 입장. 예전에 생크림류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꾸덕 갸또파거든요. 피스타치오 갸또라니 바로 게릿. 빨리 먹고 싶어서 집까지 날아가기. 집 도착하자마자 오참김밥 오픈. 지대 매운 오징어 김밥에 참치가 추가돼서 매운맛은 잡혔는데 참치 맛이 너무 강한 느낌? 맛있긴 하지만 오징어 김밥에 한 표. 왕클 때리고 디저트 타임. 아니 세상에 피스타치오 맛이 지대로잖아. 꾸덕함이 부족해서 실망할 뻔했는데 대존맛 대진한 피스타치오 맛에 싹 풀림. 안녕 여러분, 이쁜 그릇 사러 서촌에 왔는데요. 쇼핑 전에 당 채우러 오프띠 베르 도착. 고급진 비주얼의 디저트들이 짜라란. 2층까지 넓은 좌석들에 유럽 갬성 뿜뿜. 타르트가 유명하다는데 없고요. 대신 메르베이유 다크체리 주문. 초코 케이크인가 하고 시킨 건데 안 잘리잖아. 칼로 쑤시니까 뭐지 이 질감은? 머랭 같은데? 했는데 벨기에 디저트로 진짜 머랭으로 감싼 거라지 뭐야? 맛이 상상도 안 가는데 오 맛있잖아.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라 조화로운 고급진 단맛 느낌? 또 여기가 유명한 박준우 셰프님의 가게더라고요. 마셰코 냉부의 흑백 요리사 다 안 본 나도 누군신지 알 정도. 대만족 왕클 때리고 마참내 접시 사러 고고. 추워서 개빡친 표정 맞고요. 서촌 한옥 사이사이 들어가니 나온 호텔 827. 저번에도 왔던 곳인데 엽서 포스터부터 가방들까지 갬성갬성 소품들이 가득. 오늘 목적은 식기류. 이 핑크 접시 찐뽕하고 왔는데 아니 노란색도 너무 귀엽잖아. 하나만 사야 하는데 과연 무슨 색을 샀을까요? 핑크 게릿.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쁘게 세팅해서 먹기인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안녕 여러분, 제가 또 이 구역 디저트 처돌이잖아요. 설상 범벅 몸을 위해 오늘은 건강 디저트 쑤셔보기. 압구정 로데오 차선책 도착. 넓은 공간에 갬성 좌석들에 2층까지 큰 카페였지 뭐야. 그리고 기깔난 케이크들. 제로슈가 글루텐 프리 등등등등. 어떻게 케이크를 만드신 거지? 유자 갸또 케이크 게릿. 꾸덕 차돌이 행복. 일반 갸또 케이크랑 식감도 살짝 다르고 건강 디저트답게 많이 달지 않음. 맛있긴 한데 향이 연해서 베스트였던 초코 계열이 더 맛있을 듯. 근데 건강 디저트라 그런가 왕클했더니 배부른 느낌? 그래서 다음 디저트는 포장하기로. 로티드 토착. 오랜만에 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종류가 많아짐? 거기다 약간 놀이공원 냄새도 나. 내 목적은 도넛 중에서도 저당 초코 도넛. 포장해서 저녁 먹은 후에 디저트 타임. 초코 도넛으로 샀는데 오 확실히 덜 달달. 크림도 기본 도넛처럼 안 느끼하고 적당히 단 거 땡길 때 좋을 듯. 아 저녁도 건강한 거 먹었냐고요? 초건강 삼겹살에 어묵우동까지. 뭐가 건강하냐고요?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거임. 안녕 여러분, 제가 가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가차 너무 비싸다며. 근데 종류도 많고 저렴한 곳이 있다 하여 국제전자센터 토착. 사실 오타쿠력 전성기 시절에 자주 온 곳이고요. 9층 오자마자 보이는 가차. 넓은 공간에 덕후들을 위한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 언제 이렇게 가차 천국이 된 거임? 종류도 다양해서 막 신이 나버려. 그 전에 진짜 저렴한가 봅시다. 확실히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도 있는데 역시 비싼 건 비싸다. 특이한 가차들이 진짜 많은데 오늘따라 이런 게 땡기네. 딱 봐도 이상한 거 가보자고. 대부분 카드 결제여서 돌리는 맛이 아쉽긴 함. 자판기 가차인데 뭔가 예사롭지 않군. 바로 게릿. 마지막으로 살리오 가차까지 집 가서 한 번에 까보자고. 먼저 이상한 거 스프를 든 버튼인데 버튼을 누르면 불이 세울 수도 있고 아주 귀여운. 다음은 예사롭지 않았던 자판기 가차. 부품이 많아서 뭔가 했더니 살짝 조립하면 진짜 자판기가 됨. 코딱지만한 음료수 꺼낼 수도 있고 아주 귀여운. 마지막으로 키티를 외치며 살리오 가차 오픈. 안녕 여러분, 뽀짝뽀짝 야키소바빵이랑 메론소다를 파는 곳이 있다요. 바로 은평구 입장. 은평구 골목골목 뽀짝한 가게들 많은데 오늘 목적은 삼포클럽. 생각보다 깔끔한 느낌의 카페인데 여기저기 뽀짝템들 숨겨져 있는 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노리고 온 야키소바빵이 품절. 아쉽지만 메론소다랑 커피 주문. 비주얼 대기용. 메론소다 즐겨 먹진 않지만 가끔 먹어주면 기분이 뽀짝해짐. 드립으로 내려주시는 커피도 맛탱. 모두 2인석에 테이블도 적어서 조용한 분위기.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끄적이기 딱 좋은 분위기잖아. 갑자기 포스트잇 자랑. 음료 2개 부시니까 식사 싹 땡기죠. 라멘 부시러 가는데 걸어서 18분? 운동하고 오히려 좋아. 나나적 사고 옷. 옥토끼 재면소 토착. 디귿자 다찌자송만 있는데 혼밥하기 아주 좋고요.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 백탕면 입장. 비주얼 너무 이쁘고요. 아니 이 맛은 닭칼국수가 생각나는 맛. 어쩐지 김치가 있더라니. 담백하고 꼬숩게 맛있잖아. 고기랑 계란까지 싹 부셨는데 마지막 이건 파프릴까일까 황도일까? 단호박이었다. 안녕 여러분, 저번에 갔던 가차샵 영상에 이것! 이 버스벨 가차가 일본에서도 찾기 힘든 거라지 뭐야? 안 그래도 고민했던 건데 당장 뽑으러 간다. 국제전자센터 9층 다시 입장. 수많은 가차들 사이에 기억을 더듬어 발견. 어차피 일본어 모르니까 냅다 뽑기. 뭐가 나왔을지 ным 커피 마시면서 까보는 걸로. 호텔리어스 커피 입장. 이쪽에서 보기 드문 갬성 뒤집어지는 카페잖아. 디저트도 뽀짝해서 흑티 크로와상 주문. 이름답게 손가락만한 사이즈고요. 멍 때리면서 먹으니 강순삭 아늑한 분위기여서 홈카페로 동지들도 많음. 힐링타임 보내다 깜깜할 뻔한 버스벨 가차 오픈. 노란색이 귀여웠는데 은색 게릿.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개존잼. 자석 있어서 붙이는 것도 가능. 그리고 저번에 뽑은 살리오 가차는 시나모롤이었습니다. 꺾이기도 하고 귀엽긴 한데 이 가차 시나모롤만 나온다는 소문이. 안녕 여러분, 저번에 해화를 걷다가 군침 싹 도는 가게를 발견. 바로 저장해놨다 마참내 방문. 오베베 베이커리. 저녁에 와서 살짝 허전하지만 만난 베이글들이 잔뜩. 하지만 오늘 목적은 바로 이 소금빵. 소금빵들이 다 특이해 버리잖아. 고민 뒤집어지게 때리다 더블 초코 소금빵으로 주문. 겉만 초코인 줄 알았는데 안에 초코크림까지. 한 입만 장인. 대종맛 시대. 소금빵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단짠 조합이 뒤집어짐. 대신 밝은 옷 주의. 왕클 때리고 작업하러 카페 가는 길에 필요한 거 2대 많아서 다이소 입장. 다이소의 저주로 다 까먹고 하나만 삼. 암튼 할리스 성균관대점 도착. 프랜차이즈지만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요. 3층 4층이 스터디존이라고 대놓고 작업하기 너무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 콘센트 많은 거 말해 뭐해. 거기다 새벽 1시까지 해서 작정하고 열일 열공 홈카 하시는 분들 지대 많음. 헬 타서 일하다 보니 밤 11시잖아. 그래서 혼자 하이디라우에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긴 영상 기대하시라. 안녕 여러분, 할 일 한 바가지 미룸 이슈로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작업하기 좋은 카페로. 루틴. 뭔가 입구가 고급지고요. 블랙 시크한 느낌의 공간이. 신기하게 긴 테이블만 있고 소문난 작조카답게 콘셉트 빵빵. 달달한 게 땡겨서 말차 텔리누도 주문. 큰 기대 안 했는데 말차 맛 진한 게 맛있구만. 역시 홈카페로 작업러들 많고 나도 필 받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거의 밤 10시. 가려고 찜해둔 맛집들 다 문 닫았고요.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밤 11시까지 하는 성신여대 유명 맛집 애정 마라샹궈 도착. 급 기분이 좋아진 마라쳐돌이. 밤 10시니까 좀 건강하게 담기. 여기 샹궈는 몇 번 먹어봤는데 마라탕은 안 먹어보. 그래서 마라탕으로 주문. 근데 어디가 건강하냐고요? 내 짜장 당면을 한 줄도 안 남. 옥수수면은 이름부터 건강하잖아. 샹궈도 탕도 한국인 입맛에 맞는 느낌? 깨끗한 마른맛 좋아하면 추천. 분명히 꽤 담은 것 같았는데 언제 담아갔지? 다 먹고 숨겨진 거 나올까봐 무한 젓가락질하는 거 나만 그러냐며. 안녕 여러분, 요즘 핫한 느족 브랜드 코이세이오. 가는 김에 홍대 핫한 브랜드들 쇼핑. 코이세이오 입장. 무채색 소녀소녀 갬성이 물씬. 저번에 여기서 자켓 사고 세트인 치마 사러 왔는데 치마가 없다? 품절됐다는 소식. 티 안 나지만 진짜 개놀람. 그래도 홈페이지엔 있길래 냅다 빨리 주문. 투피스인데 자켓만 산 사람이 될 뻔. 대환장 심장 철렁쇼를 한후 요즘 또 느조 브랜드라는 산상기어 입장. 고프코어룩스 이대로인 브랜드라는데 헬못이 보기엔 평범한 패딩 바람막이 같단 말이지. 이럴 땐 역시 하나 입어봐야지. 피팅룸 넓어서 100점으로 시작. 아니 입으니까 너무 귀엽잖아. 구석구석 힙한 포인트들이 가득. 나 좀 빠져버릴지도. 근데 저모 달라지지 않았나요? 옆머리 자름 어울린다는 댓글만 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걸레짝이어서 오늘 무조건 운동화 사야 하는데요. 오늘 쇼핑 대성공 시대. TMI 봉투값 100원 대신 겨드랑이에 끼고. 안녕 여러분, 건대 양꼬치거리에 완전 궁금했던 러스펀을 먹으러 왔는데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 구내염이 지대 크게 나버림. 거기다 미니 버전까지 2개. 이런데 향 강한 중국 음식 괜찮을까? 상여자 특 그냥 도전함. 제왕소라 러스펀. 기본 러스펀에 토핑 추가해서 먹는 거라는데 계란튀김이랑 족발 추가한 러스펀 등장. 호기롭게 주문해놓고 족발 보고 살짝 좀 처음 먹어보는 러스펀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꾸리꾸리하다 들었는데 오히려 삼삼한 느낌? 이 계란튀김 존맛탱이고 꼬스꼬리 삼삼. 암튼 처음 먹어보는 맛. 식초에 절인 재료들 때문에 구내염 어택쇼. 그리고 족발 입장. 물에 빠진 족발이라 맛있는 족발 맛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식감이 됨. 여러 이슈로 오랜만에 왕클 실패.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알보칠 비스무리한 거 구입. 인생 첫 알보칠 가보자고. 과장 없이 뇌에 드릴 뜯는 줄 알았음. 잘 모르겠어서 한 번 더 발랐고요. 뭔가 엄청 하이짐. 그리고 이건 평생 봉인하기로 결정.
안녕 여러분, 사고 싶은 다이소템 재고가 여기밖에 없지 뭐야. 품절대란 딘톨리 발견, 바로 깨릿. 기쁨도 잠시 얼어 뒤질 것 같아서 얼른 찐뽕한 분조카로 리브레리. 딱 봐도 작업하기 너무 좋은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에 콘센트도 많고 작업로 홈카페로 지대 많은데 이런 카페 특 이미 유명함. 하지만 자리요정답게 마지막 자리 깨릿. 대부분 공유 테이블인데 집중 잘 돼서 공유 테이블 오히려 좋아함.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당 떨어져서 달달구리 부시러 고고. 치즈케이크집 왔는데 내 집 마감 엔딩. 하지만 먹을 계획은 파워제인 나. 찐뽕한 곳이 또 있지. 내 사랑 코끼리 베이글 싹 다 품절. 춥고 지쳐서 집밥 엔딩. 하루 종일 덜덜 떨다 닭칼국수 먹으니까 그냥 천국이고요. 그지같은 구내염 아직 안 나와서 먹는 폼이 어색. 오늘 달달구리 못 부셔서 슬픈 관계로 왕클 때리고 과자 반 통 다 먹어버림. 안녕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다이소 고터점인 줄 알았는데 홈플러스 상봉점이라지 뭐야? 너무 궁금하잖아. 냅다 도착. 지하 2층에 있는데 통로들만 봐도 오지게 넓은 게 느껴진다며 다이소에 이런 것도 팔았어? 싶은 게 한가득인데 또 내가 찾는 건 없고요. 종류가 많지 재고가 많은 건 아닌 듯. 그리고 너무 넓다 보니 오히려 기가 빨리는 느낌. 근데 그만큼 섹션이 확확 나뉘어서 찾기 쉽고 다른 데서 못 본 뽀짝템들 이대 많아서 구경하는 맛 뒤집어짐. 키티 쿠션이 5,000원? 바로 게릿. 필요한 것부터 뽀짝템까지 잔뜩 샀는데 3만원밖에 안 나오는 기적. 다이소 없이 어떻게 사는데. 기가 완전 빨렸지만 근처에 구독자님들 추천 디저트집이 세훈. 디저트 비주얼도 미쳤잖아. 다 먹어보고 싶지만 구독자님 추천 바닐라 타르트로 부드러운 크림인데 고급진 쿠크다스 느낌? 너무 맛있잖아. 아늑한 분위기여서 혼자 오신 분들도 지대 많음. 오기 직전에 커피 부셔서 안 시키려 했는데요. 디저트에 커피 조합 어떻게 찾는데? 결국 주문. 역시 이거지. 환상 조합으로 왕클. 안녕 여러분, 게으른 사람 특. 여행 가기 직전까지 옷 안 사서 결국 발품팜. 코엑스 쇼핑 가보자고. 먼저 자라. 벌써 봄 느낌 옷들이 잔뜩. 근데 왜 선생님 스트 옷밖에 없냐며. 그래도 괜찮은 아우터 2개 발견. 쇼핑데이엔 피팅하기 쉽게 언제나 추리닝. 먼저 갈색 자켓. S 사이즈인데도 억강핏. 하지만 억강핏 좋아해서 괜찮다 했는데 얇은 아우터인데 28만원? 패스. 두 번째 가죽 자켓은 입으니까 그냥 우비 같은데요. 목까지 잠그니까 인간 쓰고. 대신 내 취향 화려하려 목걸이 세트 있길래 깨릿. 그 후 가게들 한참 돌아다녔지만 내 취향 옷이 하나도 없음. 그러다 슈펜 들어갔는데 가방 종류가 지대 많지 뭐야. 생각해보니 여행 가방 박살나서 필요했는데 아니 여기 찰떡인 가방이. 보부상 합격 공간에 옆주머니들도 잔뜩. 거기다 크로스백까지 가능하다고? 고민도 안 하고 게릿. 근데 결국 옷은 한 벌도 못 샀고요. 다음 여행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기로. 근데 그냥 맥날 왔는데 커피가 1,000원이더라고요. 다시 기분 좋아짐. 안녕 여러분, 동역사 왔는데 근처에 작업하기 좋은 카페가 있다 해서 가는데요. 날씨 왜 또 추워지고 찌라. 아무튼 도착한 코너스 DDP점. 무려 5층짜리 카페. 1층도 갬성 뿜뿜인데 올라왔더니 층층마다 작업하기 좋은 공간들이. 또 창가 개인 좌석에 앉으면 동대문이 싹 내다 보이거든요. 탁 트인 첫우리 대행복. 소문난 만큼 콘센트도 빠박. 그냥 놀러오기 좋은 좌석들도 있고 뭔가 고급진 분위기가. 사장님이 부자실 듯? 길깔난 뷰 보면서 끄적이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지면서 배가 미친듯이 고픔. 이런 추운 날 싹 땡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쌀국수. 오는 길에 눈물 3방울 쏟은 안구건조인 커퓰러. 맘 같아서는 싹 시키고 싶지만 양지 쌀국수랑 미니 냄 세트 주문. 벌벌 떨다 뜨끈한 거 먹으니까 행복 시대. 냄도 바삭 육즙 너무 맛있고요. 깔끔하게 만난 쌀국수 맛에 빨리 먹는 편 아닌데 이번엔 개빨리 순삭.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이 유튜버 추운 날 굶기면 먹방 대비 가능하겠는걸? 안녕 여러분, 명동에 헬로키티 카페가 생긴다고? 키티 처돌이 오픈날 출동. 근데 줄 뒤집어지고 웨이팅도 불가능하다지 뭐야. 굿즈샵은 대기 후 입장 가능하다길래 냉큼 대기. 난 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까? 마참 내 입장. 굿즈샵은 3층이어서 1, 2층 카페 구경 가능한데 귀여움이 뒤집어짐. 이걸 못 즐기다니. 굿즈샵 입장. 생각보다 넓고 카페 콜라보 키티 굿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각종 산리오 캐릭터 굿즈들이 가득. 일본에서도 못 본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데 안 그래도 비싼 산리오 물 건너와서 그런지 가격 호달달. 키티 2개 박힌 티셔츠 4만원? 제일 기대했던 콜라보 인형도 없고 여러모로 혼란의 장소였지만 굿즈가 다양해서 구경하느라 시간 순삭. 계산하는 줄도 뒤집어짐. 드레스업 키티도 파는데 개인적으로 얜 좀 불쾌한 골짜기. 소소하게 샀는데요. 엽서랑 코딱지만한 캔배지랑 코필 러버인데 이 키링 어떻게 지나쳐. 마지막으로 뽀짝 핑크 지갑까지. 근데 오플런 뛰기 싫은데 카페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요? 안녕 여러분, 언니 이 화장에 아사이볼이 나왔대요. 아사이볼 처돌이 룰루랄라 주문하려 하는데 아니 이거 압구정 요화정 하우스에만 팔지 뭐야. 그래서 직접 출동. 압구정 로데오 요화정 하우스 입장. 여긴 요거트 말고 아사이볼이랑 샐러드만 판다는데 깔끔한 분위기에 혼밥 좌석도 많고요. 비싼 요화정 이미지 때문에 1억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아사이볼 가게들과 핏은 클래식 컵으로 주문. 아사히 스무디, 땅콩버터, 코코넛칩 등등 야물딱지게 들어간 것 같고요. 깔끔 상큼한 게 역시 맛있구만. 밑에까지 듬뿍 먹어봤는데 그래놀라가 큼직하니 고소. 근데 이게 13,500원인데 가격 대비 풍미가 지대 아쉬움. 요화정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이 친구도 그럴듯 왕클. 그리고 카페인 대비 러스 먹었는데 아사이볼 먹어서 그런가 건강한 간식이 땡기잖아. 소시지, 프레첼, 소금빵.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간식인 거임. 소시지 까다로운 편인데 이거 맞나구만. 기대를 가지고 빵이랑 같이 한입. 정말 어이없는 조합이었다. 안녕 여러분, 혼자 상하이 여행 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정 중 하나 빙산 롱엔 벽돌 케이크 먹으러 고고. 동방명주 근처 건물에 있는 홀리랜드. 때마침 벽돌 케이크 진열되고요. 진열되자마자 쏟아지는 한국인들의 손. 여기 99%가 한국인이라며. 근데 벽돌 케이크, 수건 케이크 말고도 귀여운 디저트들이 가득. 빵 시식 있어서 먹었는데 여기 빵 잘하네. 구매 완료. 드디어 먹어보는 본토 빙산 롱엔. 먼저 초코맛. 고급진 포장에 두덩이 딱 먹기 좋게 숟가락까지 들어있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오픈. 꾸덕꾸덕해 보이는 비주얼. 오, 생각보다 크리미한 게 꾸덕꾸덕보단 쫀득쫀득 느낌. 느끼하지 않은 진한 단맛의 초콜릿이 완전 내 스타일. 다음은 녹차 초코맛.
맛, 비주얼 기절. 녹차 좋아해서 기대를 가지고 한입. 안 좋아하는 우유 맛 진한 녹차 초콜릿 맛이 있는데 딱 그 맛. 내 스타일은 아니고요. 한국 편의점 거랑은 아예 다른 식감. 두 개 먹으니 달아서 커피로도 커버 불가능. 그래서 본토 마파두부 뿌심. 안녕 여러분 중국은 편의점에서도 마라탕 파는 거 아셨냐며. 마라차돌이 택시 타고 출동. 토마토가 그려져 있는 토마토 편의점. 중국 편의점도 신기하고 맛나 보이는 게 많은데요. 내가 노리고 온 건 이것! 마라 허거 꼬치인가? 메뉴판이 있긴 한데 탑하고 개떡같이 번역돼서 그냥 점원님한테 추천해달라고. 마라 국물 자작자작 냄새 미쳤고요. 먼저 고기 꼬치 같은 것부터 따끈따끈 마란 맛에 고기도 존맛. 다음은 넷사랑 건두부 꼬치. 꼬들꼬순 마라 국물 잘 배워서 10개도 가능할 듯. 요 소세지는 살짝 비린맛 났지만 역시 맛있음. 이렇게 3개에 2,700원 정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먹으면 딱이겠다 했는데 역시 포장 손님 많았고요. 딱 하나 단점은 마라 국물 흘리는 거 지대 조심해야 한다는 거. 조심 안 해서 흰옷에 흘린 사람 등장. 왕크라고 한참 후에 발견. 토마토 편의점 좀 멀어서 택시 탄 건데 숙소 근처에서 다른 지점 발견. 안녕 여러분, 상하이에 왔더니 만난 음식이 너무 많음 이슈. 하지만 마라 처돌이로서 마라는 꼭 먹어야지. 한 번도 안 먹어본 마라밥 먹으러 고고! 레드립스 입장하려다가 목말라서 옆에 음료가게로 입장. 중알못답게 대충 인기 메뉴 같은 거 주문. 들고 진짜 레드립스 입장. 종이에 주문할 재료 체크하면 되는데 중알못은 역시 대충 인기 메뉴 같은 거 체크. 아까 산 음료 패키징이 굉장히 중국스럽고요. 레몬 음료 전문 가게 같았는데 레몬티에 꽃향이! 놀랍게도 대존맛. 마참내 기대했던 마라반 입장. 샹궈랑 탕 중간인 음식이라는데 국물 자작하니 비주얼만큼 역시 맛있음. 볶는 게 아니라 소스에 비빈 음식이라는데 그래서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마라 초보들도 먹을 수 있는 맛. 재료들도 완전 싱싱. 푸드 야들한 거 보이냐며. 아무거나 추가한 것 치곤 계란, 고기 완자, 무 등등 너무 잘 골랐고요. 많이 체크한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왕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체크하셔라. 재료 중에 메뚜기 도전하려다 안 했는데 그것도 체크해서 먹어보고 후기 알려달라며. 안녕 여러분, 중국에서 지대 먹어보고 싶던 음식이 있는데요. 3인분 양이라 해서 포기하려다가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위해 꼬고 피핀 게 아니라며. 강변성회의 카오이라는 음식인데요. 이미 한국인 인기 맛집이라며. 인기인 마라맛 마늘맛 반반 주문. 근데 크기 실화? 밥 한 공기와 함께 푸파 시작. 제가 생선 요리 또 좋아하거든요. 마라맛 먼저 먹었는데 존맛탱이잖아. 마라맛도 지대로고 생선이랑 조합 뒤집어짐. 매콤 얼얼 싹 올라왔을 때 마늘맛 도전. 살짝 달달한 고추 잡채맛. 밥이랑 조합 뒤집어지고. 중국 여행 오면 먹어볼 만한 음식. 특히 마라 처돌이들 마라맛 대강추. 양이 지대 많아서 남길 거 각오했는데 이 정도면 꽤 선방한 듯? 다 먹고 여기저기 쏘다니니 살짝 배 꺼져서 먹어보고 싶던 또 다른 음식 지엠빙 도전. 중국인들의 아침 식사 메뉴라는데 만드는 거 완전 신기. 위생은 잠깐 눈 감는 게 맘 편할 것 같고요.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방. 고수맛 샥 나는 게 처음 먹어보는 맛. 묘했는데 먹다 보니 괜찮고요. 도전하고 싶은 중국 음식 더 있는데 배가 하나여서 아쉽구만. 안녕 여러분, 작년부터 연불만 외우고 아직도 안 산 게 있는데요. 바로 키보드! 오늘 무조건 살 거라며. 키보드 종류가 이렇게 청축, 적축, 세이야족, 밀키축, 지랄축 본 축이 5억 개 되더라고요. 비교만 하다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땡기는 거 바로 사기로! 역시 쇼핑은 신중하게. 영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여기는 용산 타건샵이 있다 해서 도착. 세모키 생각보다 넓고 키보드도 한가득. 가격들도 저렴해 버리잖아. 키보드도 많지만 사람도 많아서 1차 기빨림. 하나하나 손맛 체크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2차 기빨림. 그래도 열심히 체크해서 마음에 드는 거 찾음. 품절 이슈. 이제 손가락에 타격감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든 걸로 깨릿. 키보드 말고도 마우스도 팔길래 파워 손가락 테스트로 하나 깨릿. 근데 키보드보다 마우스가 비싼 게 맞냐며. 고생했지만 연불 외우던 거 해치워서 탱고. 내 첫 키보드 입장. 사실 내 취향 색깔은 아닌데 요 느낌 때문에 사버렸잖아. 안녕 여러분, 이제 진짜 봄 느낌 나버리잖아. 신난 겨울에이터 분조카 사냥하러 망원동 입장. 모을 익숙하다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빵집 자리지 뭐야? 다행히 빵집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전했다는 소식. 3층짜리 카페인데 층별로 수다 테마가 너무 귀엽잖아. 당연히 조곤조곤 1층으로 갈 거고요. 아담하고 아늑한 공간이 짜라라. 테이블은 몇 없지만 조용한 분위기여서 역시 홈카페로 작업러들 가득. 주문하러 올라왔는데 2층 3층도 갬성 뿜뿜. 커피 한 잔과 여유로운 작업은 개뿔. 아빠가 데려다 줬는데 지갑 차에 두고 옴 이슈. 계좌이체로 주문했고요. 어이 터지는 맘 힐링하러 가보고 싶던 소품샵으로. WW 생각보다 넓고 힙한 공간이. 각종 식기류가 잔뜩인데 평범하지 않은 유니크한 디자인 천국이잖아. 요즘 볼 그릇 찾고 있는데 여긴 플레이트 느낌스가 많고요. 가격대는 있지만 고급집 느낌의 귀여운 게 잔뜩. 어찌됐든 카드 없어서 못 사주. 택시로 멍청 비용 소비. 지갑이 작고 얇아 흘려도 모르는 것 같아서 지갑 교체. 또 흘리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안녕 여러분, SNS에서 한 번은 봤을 미라 입장. 카와시마 코토리 사진작가 전시를 한다길래 석화정 서울미술관 입장. 여긴 처음 와보는데 입장료 2만원? 똥 뽑아야 한다. 대신 전시장들 모두 감상 가능한데 생각보다 넓고 미술품도 엄청 많지 뭐야? 미술 알못답게 뇌 빼고 감상하다. 이중섭 황소 앞에서 도슨트 해주시는 분 발견. 몰래 듣기. 마찬내 오늘 목적인 전시 산란란. 몽글몽글한 사진들 뒤집어지고요. 감성적인 생각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얼마짜리 카메라와 필름으로 찍었을까 하는 지적 사고가 공존. 출간한 사진집들도 보는데 나 이 사진집 있는데? 나도 몰랐던 작가님 사진집 소장 이슈. 그리고 미라 입장 전시 입장. SNS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사진들이 왕크니까 왕귀엽고 처음 보는 사진들도 찬뜩. 근데 미라 입장 지금 어른 되어 있겠지요? 굿즈샵은 생각보다 종류가 없어서 패스. 이 마트는 살짝 고민했다며. 관람 끝내고 스파 정도 둘러보려 했는데 대충잖아. 거기다 왜 이렇게 높은겨? 대충 봤다 했는데도 1시간 반이 훌쩍 넘었고요. 다들 밥 든든히 먹고 오시라.
안녕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려주셨던 제 서울 최애 치케맨집 공개합니다. 바로 신사에 있는 맨쇼쿠. 비주얼 다 뒤집어지지만 최애는 치케맨! 두 종류 다 맛있는데 오늘은 닭 돼지고기 소스로 입맛 싹 도는 면발, 배고파서 가라아게까지! U자형 다치 테이블만 있어서 혼밥하기 아주 좋고요. 소스에 호로록 찍어서 호로록 흡입! 역시 대존맛 시대. 근데 치케맨도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더라고요. 일반 라멘보다 소스가 짜긴 한데 살짝 찐먹하면 면 식감도 좋고 암튼 존맛이라며. 가라아게랑 들어있는 고기들은 평범한데 쫄깃촉촉 면이랑 이 소스 때문에 또 간집 돼버렸다며. 오늘도 푸드파이터 수련 완료. 한국인 특 배부르면 아 땡김. 제 신사 또 간집 카페도 소개합니다. 스타벅스 신사 가로수죠. 비싼 신사동에서 혼자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만큼 탁 트인 카페 찾기 힘들다며. 오늘 첫 카페인 때려주니 아 행복주입 지대로고요. 작업 좀 때리다가 가려는데 신메뉴인 슈크림 말차 라떼, 말차 초돌이 바로 게리. 먹어본 스벅 음료 중에서 제일 단 듯? 녹차 맛은 좋으니 무조건 덜 달게 주문하시라. 안녕 여러분, 잠실인들에겐 미안하지만 잠실 은근히 놀 곳 없는 곳 1위라 생각함. 근데 내 취향 카페가 있길래 노트북 들고 출동! 나루터 넓고 갬성까지 뿜뿜. 콘센트 듬뿍 큰 테이블에 소문대로 작업러들 홈카페러들 2대 많아서 편안하고요. 디저트도 맛나 보여서 주문! 여기 디저트 맛집인가요? 대존맛이잖아! 분위기 좋고 맛있고 날씨도 좋고 일은 안 하고 멍만 때리기. 다시 집중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야 할 거 생각남. 문 닫기 전에 얼른 롯데타워로. 가는 길에 홍철 없는 홍철, 벚꽃 없는 벚꽃 축제도 구경하고 살 거 사고 집에 가려는데 마감 세일 영업에 당함. 백화점 마감 세일에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 근데 초밥 30% 할인 누가 참을 수 있냐고. 대행복 시대. 형제 상회에서 샀는데 대존맛. 밥 양도 적은 게 아주 내 스타일. 이 호화는 엄마랑 같이 누렸는데요. 배불러. 소식자 엄마 몇 개 먹고 배부름 선언. 소식이가 배불러? 그리고 이 정도 스시로는 배가 안 차는 먹장딸. 안녕 여러분, 예전부터 가보고 싶던 곳 가기 전에 병원 들렸는데 오랜만에 궁뎅이 주사. 독한 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궁뎅이부터 다리까지 묘한 느낌이. 약 때문인지 급 텐션 바닥. 일정 받고 그냥 만난 거 사러 출발. 샹수빙. 리얼 지나가다가 찐뽕한 곳인데 너무 궁금해 보이지 않냐면서. 거기다 샹수빙 5,000원이라니. 혼밥 좌석도 있지만 오늘은 포장. 숨겨진 분조카 성집 보문동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 힐링하러 카페 가는데 갑자기 비 오고 라즈라즈라. 텐션 바닥 뚫고 내려가던 중 드디어 도착한 코무.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텐션 좀 오르고요. 그냥 따스운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홈카페로 작업로 많음. 덩달아 끼적끼적거리고 멍도 때리니 기분 나아지고요. 바로 집 와서 샹수빙 오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언제나 두근두근. 새우 맛으로 샀는데 익숙한 듯 신선한 맛. 새우 향이 아쉽긴 한데 5,000원에 이 맛이면 대만족. 표정이 한껏 풀린 게 역시 우울할 땐 만난 거 앞으로. 안녕 여러분, 날씨 따스워지고 봄 여행도 가니 봄옷 쇼핑 가보자고. 명동에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먼저 무신사 스탠다드 입장. 옷들이 봄봄 가볍가볍 하고요. 먼저 블랙 주름 스커트. 대충 보면 귀여운데 주름 스커트의 생명 주름이 엉성해서 탈락. 다음 청 롱 스커트. 뒤에도 트이고 귀여울 것 같은데요. 왜 피팅 안 하냐. S 사이즈로 잘못 가져와서 안 들어감 이슈. 잘하는 리모델링이고 바로 A 세컨즈로. 자주색 바람막이 발견했는데 이거 완전 내가 찾던 거잖아. 색 기장품 모두 만족. 그리고 여기서 밝히는 명동 쇼핑의 장점. 대부분 브랜드들 피팅룸이 넓음. 피팅할 때 우당탕탕 곁담 파티 덜 할 수 있잖아. 여기저기 쏘다니다 쇼핑 포기할 무렵. 에이랜드에서 스커트 발견. 찾던 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귀엽잖아. 블랙이랑 고민하다 블랙으로 게릿. 코디하니까 생각보다 더 맘에 들고요. 자주색 바람막이도 당연히 게릿. 이번 쇼핑 대성공이잖아. 안녕 여러분, 봄봄 핑크핑크 벚꽃 시즌에 도쿄에 왔는데요. 핑크 뽀용한 봄 한정 메뉴들이 한가득이잖아. 메뉴들 뿌시러 먼저 스벅 입장. 하루조라 쌀라쌀라 프라푸치노 주문. 하루조라가 봄하늘이란 뜻이더라고요. 사진이랑 좀 다르지만 한입 쫙. 알고 보니 푸딩이 들어있지 뭐야. 제가 푸딩 식감 진짜 싫어하거든요. 달달하고 독특한 커피 맛이 괜찮은데 푸딩 때문에 왕클 실패. 그리고 이 빨간불 부셔 같이 먹어야 하는 걸 버리고 난 후회한 멍청이.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맥도날드 봄 한정 메뉴 뿌시러 입장. 이치고 다이후쿠 파이. 핑크핑크한 게 아주 이쁘고요. 가을 한정 메뉴였던 파이는 맛없어서 기대 안 했는데 오 이건 맛있는데? 쫄깃 모찌랑 팥이랑 딸기 소스 조합이 뒤집어짐. 딸기 소스에서 물량 맛이 나는 게 좀 아쉬움. 맥도날드 보고 있다면 수정해서 내년 봄에 돌아와라. 안녕 여러분, 오늘은 도쿄의 핫한 동네라는 시모키타자에 왔습니다. 빈티지 샵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빈티지 관심 없어 인간이지만 도전 가보자고. 먼저 추천받은 위고. 넓은 가게인데 아니 여기저기 너무 이쁘잖아. 내 취향에 특이하고 귀여운 옷이 많은데 가격은 안 귀여움. 파워 비어민으로서 구제샵 오면 재채기 파티 나는데 여긴 옷 상태가 좋은지 재채기 하나도 안 함. 하지만 빈티지는 역시 내 취향 아닌 걸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소품샵 구경으로. 빌리지 펜가드. 이것저것 다 있는 잡화점인데 책부터 뽀짝템들까지 구경할 맛 지대로. 잡스럽게 디피된 공간이 오히려 내 스타일. 몇 번 온 곳인데도 올 때마다 시간 순삭. 각종 캐릭터 굿즈 천지인데 이토준지 굿즈들도 있다니. 토미의 티셔츠 살짝 살 뻔. 이토준지 사인 같은데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그림. 당연히 살리오 제품들도 많은데 아니 태닝 갸루 교복 살리오 인형이요? 키티 덕후지만 마멜이랑 쿠로미도 너무 귀엽잖아. 세 개 다 가지고 싶지만 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른. 안녕 여러분, 꼬라지를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밀린 일 이었게 하는 날. 홍대 상수 쪽 카페 가려는데 벌써 벚꽃 시즌 끝났냐며. 2년 연속 벚꽃 구경 실패한 인간. 이 골목에 카페가? 하는 순간 나온 프로토콜 상수. 들어가려는데 순딩 분량이 발견. 같이 사진도 흔쾌히 허락해주심. 정신 차리고 일하러 고고. 요게 왜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작업하기 좋은 분위기와 좌석들이. 테이블도 큼직큼직해 콘센트 빵빵. 떠드는 소리 하나 없이 다들 열일 열공하는 게 다 홈카페로 동지들 같은 느낌. 즐거운 표정으로 일하고 나니 스트레스 빡빡.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밖으로. 여기 바로 옆이 한강이거든요. 날씨도 좋겠다.
있다. 따릉이 타고 달려보자고. 따릉이 동지들 많은 거 뭔가 귀여워. 한강 입장. 러닝 조깅 자전거 사람 지대 많고요. 해질녘 한강 감성 터지잖아. 목적지까지 25분 걸리는데 자전거 여행도 해본 사람답게 가뿐히 도착. 머리는 엉망이고 오는 길에 날벌레랑 뽀뽀 100번 했지만 기분 전환 대성공 시대. 안녕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 구입한 그릇 잘 썼는데 개박살 이슈. 새 그릇 사러 후암동에 왔는데요. 후암동 가게도 완전 빨리 닫지 뭐야. 파워워킹으로 도착한 전에도 와봤던 신혼샵. 아니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셨는지 탁 트여서 예전보다 구경하기 더 좋고요. 도착한 것부터 깔끔한 것까지 식기류 천국. 수저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합리적. 밥그릇 보러 왔으니 금방 사겠지 했지만 구경하다 보니 시간 순삭. 맘에 드는 그릇 발견. 근데 색상이 4가지여서 고민 뒤집어지게 하다. 과연 무슨 색 샀을까요? 밥 먹고 쇼핑한 거여서 커피 때리려 했는데 갑자기 배고파짐 이슈. 과식 이런 건 신경 끄고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쌀국수 집으로. 쌀국수 안 팔 것 같은 외관의 호암 쌀국수. 작은 가게이고 볶음 쌀국수 먹고 싶었는데 품절. 대신 매운 쌀국수 주문. 매운 쌀국수 처음 먹어보는데요. 막 특별하진 않지만 괜찮구만. 고수 러버답게 고수 투하. 이제 고수 없으면 섭섭할 지경. 밑바닥까지 싹싹 왕클하고 오늘 산 그릇 색깔 공개. 노란색. 크기도 달라서 국밥그릇 딱 좋고요. 보라색에 이끌려 트레이도 충동 구매한 건 안 비밀. 안녕 여러분.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햇살 쫙 받으면서 디저트 때리고 싶잖아. 바로 출동. 내 또간집엔 카페들 이용. 장충점은 처음 와보는데요. 케이크도 이쁘지만 여긴 밀푀유가 기절이라며. 하나 남은 말차맛 깨릿. 아름다운 비주얼. 한 입씩 싹 먹기도 좋고요. 오랜만에 먹는데 예전보다 풍미가 덜해진 느낌? 바닐라 맛으로 추천. 은근히 홈카페로와 작업러들도 많더라고요. 덩달아 작업 좀 하는데 창밖에 오늘따라 사람 많고 뭘 기다리는 듯한 느낌? 뭘까? 했는데 갑자기 연등 행렬 입장. 생각해보니 부처님 오신 날에 여기 동국대 근처잖아.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가쁜 명당이 돼. 구경하다 못 참고 밖으로. 행렬이 엄청 길더라고요. 카메라에 절대 안 담김. 서울 토박이지만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라며. 행렬들도 굉장하고 씬나 하는 사람들도 보니 가슴이 훈훈. 행렬 중인 구독자님도 만나고 씬나서 따라 걷다 보니 동대문 도착. 초즉흥으로 따라왔는데 은근히 힐링 타임. 이걸 이제서야 본 서울인 반성합니다. 안녕 여러분. 땅값 미친 강남역에 푸차 제외 작조카 없다 생각했는데 기깔난 곳이 있다 해서 출발. 더 노벤버 라운지 강남역점. 거기다 요즘 보기 드문 24시간 카페라니. 생각보다 넓고 탁 트인 공간이. 놀러오기 좋은 큰 좌석들부터 작업러들을 위한 좌석들도 가득. 여기저기 콘센트도 많고요. 역시 사람 많은데 자리 요정답게 바로 게리. 이런 꿀공간 오면 늘 작업러 홈카페로 많은데 다들 꿀카페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하다며. 작업 좀 하다 강남역 온 김에 쇼핑타임. 악세사리 천국 뉴뉴. 지키핀 사러 왔는데 역시나 종류 뒤집어지고요. 미니 집게랑 쇠맛 나는 집게 게리. 그리고 이젠 다이소 마냥 습관처럼 들리는 무지 왔는데 오늘따라 식기류들이 이뻐 보이잖아. 면요리 딱 담기 좋은 그릇 캐리. 바나나칩, 사과칩, 파인애플칩, 무언칩, 칩 종류 천지인데 그 사이에 피어난 낙지칩. 이거 유튜브 각이다. 두근두근 먹어봤는데요. 매콤한 비싼 어묵맛? 성분 봤더니 역시 낙지를 더한 어육포 쏠라. 평범하게 맛있으니까 또 아쉬운 유튜버. 안녕 여러분. 오늘 일산에 간 김에 일산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준 맛집 포장해 왔습니다. 왜 먹고 오지 않았냐 물으시면 늦잠 이슈로 왁구베리 박살베리. 먼저 간 곳은 달빛 과자 상점. 스콘 처돌이들 기절 비주얼 다 맞나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퍼묵 스콘 게리. 내장도 아기자기한데 못 먹고 가는 게 아쉽고요. 다음으로 간 곳은 에그앤피넛. 귀여운 레스토랑인데 메뉴들이 다 내 스타일이지 뭐야. 과연 뭘 포장했을까요? 집어서 세수하고 먹방 타임. 먼저 에그앤피넛에서 사온 라자냐. 제가 또 라자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자냐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 맛있구만. 고기도 많고 부드럽고 간도 세지 않아 딱 좋은 느낌. 매장에서 먹었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을까.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먹다 보니 금방 왕클. 후식으로 달빛 과자 상점의 퍼묵 스콘. 어떤 디저트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티라미슈인데 밑에가 스콘인 느낌? 눅눅하지도 않고 생크림도 안 느끼하고 꾸덕 처돌이 오히려 좋아. 구독자님들 먹자랄 폼 미쳤다. 안녕 여러분. 작조카 많은 동네가 어딜까 하면 역시 홍대 근방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홍대 위쪽 연희동 작조카 투어. 먼저 프로토콜 연희. 대기요? 자리 요정 오늘은 파업. 다행히 10분 후에 입장. 소문난 작조카답게 탁 트이고 테이블도 큼직큼직. 콘센트도 말해 뭐해.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친구들이랑 오기도 좋지만 1인 좌석 회전율이 더 좋으니 홈카페 추천. 라떼도 맛돌이고 끄적끄적 대다 보니 2시간이 훌쩍 다음 카페로. 걸어서 3분 컷에 있는 데스툴. 뭔가 힙하다 했는데 들어오니 진짜 힙합. 여기도 친구들끼리 와도 좋은 분위기지만 홈카페로도 많고 작업러들 위한 큰 테이블까지. 곳곳에 콘센트 말모. 밀크티 좀 달지만 완전 내 스타일. 두 카페다 음료도 만나고 천장도 높은 게 오늘 투어 대성공. 즐겁게 작업하다 보니 시원한 공기 땡겨서 가쁜 산책 타임. 역시 연희동 이쁜 가게들도 구경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고요. 핵더위가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산책 많이 하시라. 안녕 여러분. 키티 러버로서 예전부터 벼르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홍대 살리오 러버스 클럽. 커 보인다 했더니 주택 통째가 가게라며. 입장하자마자 굿즈존으로. 생각보다 넓고 굿즈도 많고 거기다 여기 시그니처 굿즈들까지. 처음 보는 굿즈들도 많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환장하는 호피 갸루 데님 키티들 발견. 일본에서 못 본 제품들도 많고 뽀짝뽀짝 미쳤다며. 어쩔 수 없이 지갑 탈탈탈. 또 여기 카페도 있거든요. 키티 음료 주문해서 올라갔는데 뽀짝한 포토존이 가득. 혼자여서 사진 못 찍어서 아쉬. 다음엔 이쁘게 입고 와서 사진 1억장 찍으리. 근데 뽀짝한 분위기와 달리 왜 브금은 클래식인 걸까? 자재에서 딱 2개 샀고요. 태닝 키티는 역시 사랑. 홍대에서 덕질하는 김에 팜마트 입장. 키덜트들 환장하는 곳인데 상하이에서 귀여운 살리오템이 잔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2종류밖에 없잖아. 그래도 하늘색 키티 귀여워서 사보기로. 제발 못해도 쿠로미 시나모롤. 가격 호달달해서 신중하게 게릿. 사실 뭔가 기운이 좋은데요. 안녕 여러분. 요즘 제 사랑 키티 콜라보가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 상술에 놀아날 소냐. 스파우 입장.
입장. 품절일 줄 알았는데 다 있고요. 찐뽕해둔 티 입어봤는데 162cm 기준 엑스라지 라지 다 너무 김. M 사이즈가 적당한 듯. 색이 강렬해서 입어봤는데 한교동 너 귀엽다. 하지만 결제는 역시 키티로. 다음으로 자라. 코딱지만한 키티 붙어있는 티만 남음. 그래도 휘뚤마뚤로 입을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자라답게 쓸데없이 옷 작살내놓음. 근데 키즈 코너 왔더니 뽀짝 터지는 템들이 잔뜩이잖아. 자라 선생님들아, 나 같은 어른은 이런 거 대환영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키티 콜라보 팝업 중인 조셉 앤 스테이시. 뽀짝한 키티 가방들이 잔뜩. 키티뿐 아니라 살리오 캐릭터들도 있고요. 뽀짝템 천지인데 내가 찐포한 템은 아직 안 나왔다지 뭐야. 가려는데 마침 뽑기 이벤트? 바로 냅다 줄서기. 1등은 나의 것이다. 안녕 여러분, 사실 전 벌어진 앞니여서 무식당히 씌워놨는데요. 치과 못 가게 주말에 똑 떨어짐. 오늘은 절대 입 안 벌릴 겁니다. 기분 너무 잡쳐서 분조카 힐링하러 숨어진 분조카 많은 은평구 입장. 매일 휴일 아기자기한 가게인데 뽀짝뽀짝한 소품들이 한가득. 코타츠도 있고 소품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감성 터지잖아. 빵들은 더 귀여운데요. 잘 보면 애들 표정 하나하나 다른 게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 선크리스는 큐브기로 깨릿. 사실 귀여운 디저트들 맛 기대 안 하잖아요. 대존맛탱 부드럽고 쫄깃한 베이글에 메론 소보루 가 궁합 뒤집어짐. 왕클 때리고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가 다음 찐뽕한 가게로 가려는데 비바람 난리 미쳤고요. 와중에 입 절대 안 벌림. 골목 안쪽 비밀스럽게 있는 YM 커피 프로젝트. 11자 큰 테이블들이 메인인 신기한 구조. 뭔가 고즈넉한 감성의 고급진 느낌. 그래서인지 홈카페로 작업러들도 많음. 따스운 커피에 끼적끼적거리니까 싹 힐링되는 느낌. 혼자 힐링데이 완료 라고 생각했는데 지보니까 키티키링 하나 없어짐. 벌어진 앞니 땜빵 이슈로 오랜만에 치과 입장. 뭐 있냐는 질문들 꽤 많더라고요. 저는 레진으로 앞니를 치워줍니다. 연구는 아니고 몇 년마다 떨어지는데 1도 안 아프지만 치과는 역시 대긴장 시대. 땜빵 완료. 이제야 편히 입 벌릴 수 있겠구만. 그리고 카메라 보러 왔는데요. 단렌즈 줌렌즈 풀프레임 크롭바디 4K 어쩔 미리 저쩔 미리 공부하고 왔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질문 100번 하고 고민 1000번 하다 마참 내 구매 성공. 오랜만에 거금 쇼핑으로 기가 싹 빨렸고요. 달콤 쌉쌀한 말차가 땡김. 바로 헤이티 입장. 맛있고 말차 종류도 많다 해서 왔는데 그중 말차 자스민 라떼 게리. 전에 또 말했다시피 물구덩 식감 싫어해서 내용물 들어있냐고 물어보고 시켰는데요. 안 들어있다면서요. 개 크고 개 선명한 물끄덩 덩어리. 자스민이랑 말차 맛도 아쉬움. 표면 촉촉 마시기 스킬 써서 완클. 근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혼밥 먹으냐고요? 거금 지출쇼로 카메라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안녕 여러분, 호불호 테스트. 민트초코 호 고수 호 파인애플 피자 호 평양냉면 호. 날씨도 더워졌겠다 먹으러 가기 딱이잖아. 하지만 그 전에 일해야지. 카페 나이스워크 투데이. 천장 높은 거 너무 좋고요. 소문난 작조카답게 테이블들도 크고 여기저기 콘센트까지. 세미 테라스 자리도 있는데 시원한 공기에 라떼 때려주니 그냥 기분 좋아지고요. 하지만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 빡빡 배는 골골. 이제 평냉 수시로 가보자고. 골목 안에 있는 을밀대 역시 대기 있고요. 그래도 금방 입장. 다 다인석이어서 혼밥 안 될까 했는데 오히려 대친절 시대에 거의 1년 만에 먹는 평냉 입장. 본점에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역시 맛있고요. 누가 고기 빤맛이라 했는데 그런 슴슴함이 매력이라며. 오랜만에 대폭주 먹방. 왕클하고 떡거운한 육수 마셔주니 대행복 시대. 평냉 러버들 맛집 한다면 추천해주시라. 안녕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지수 빡빡인데요. 신박한 방법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가차 10개 뽑기. 선택한 곳은 국제전자센터 9층 입장. 오랜만에 왔더니 처음 보는 가차들이 잔뜩. 가볍게 키티로 시작. 이 두 개가 귀여운데 과연 결과는? 귀여운 살리오 블럭 가차 제발 키티 나와라. 딱 봐도 맘에 나온 표정. 하지만 오늘은 플렉스 데이니까 한 번 더. 특이한 가차 안 해볼 수 없죠. 냉장고 가차랑 목소리 녹음되는 가차 게리. 살리오 말랑이 같은 게 있길래 키티를 외치며 가차. 생각보다 찾던 가차들이 없어서 짱구랑 시나모롤 쿠로미를 외치며 가차 끝. 아쉽게 8개밖에 못했지 뭐야. 먼저 키티 가차.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키티 이즈본들. 다음은 녹음기 가차. 사진에 없던 핑크색 카세트가 나옴. 너무 귀엽고 녹음은 나중에 해봐야지. 냉장고 가차는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불도 나오고 뽀짝 터짐. 짱구 가차는 대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망한 가차 릴레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알려주시라. 안녕 여러분, 한남동에 일본 서점 트타야 팝업을 한다지 뭐야? 서점을 어떻게 팝업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해서 바로 도착. 생각보다 작은 공간인데 깔끔 갬성 소품 브랜드들이. 근데 이게 끝? 심지어 깔끔 갬성은 남마 스타일. 빵 투어나 돌러 갑시다. 한남동에 맛있는 빵집 꽤 많은데요. 먼저 처음 와보는 라미. 강민경님 추천 빵집으로도 유명한데 다 때깔 미쳤잖아. 의외로 혼자 작업하면서 먹는 손님들도 많아서 고민했지만 오늘은 테이크아웃. 왜냐면 다음 빵집에서 앉아 먹을 거거든요. 전에도 와본 릴리언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었는데 대품절 시대. 이럴 줄 알았으면 라미에서 먹고 왔지. 결국 집 와서 먹방. 땡 스위스라는 빵인데 때깔 미쳤고요. 겉이 바사삭해서 먹는 걸 주전 대잔치. 근데 완전 맛있음. 많이 달지 않고 안엔 몽글 초코 쫄깃. 매장에서 커피랑 먹었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을까. 얼음물로 속 달래기. 안녕 여러분, 제가 뽀짝한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망원동에 뽀짝 가게가 있다 해서 바로 도착. 벌써 기대 뿜뿜. 근데 평일 애매한 시간인데도 대기 이슈.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바로 옆에 딱 좋은 카페가 센토브. 진짜 즉흥으로 발견했는데 탁 트이고 좌석도 많고 콘센트까지. 큰 공유 테이블도 있어서 작업러들 역시 많고요. 딱 시간 때울 거 필요했는데 완전 데스티니 아니냐며 끄적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번호 잘못 적고 온 게 아닐까 싶을 때 전화가. 얼른 뛰어가기. 토마토 코엔 일본 감성 뿜뿜 아기자기 이쁘고요. 좌석은 몇 없는 듯. 뽀짝 소품들 구경하는데 메뉴판도 이렇게 귀엽다니. 다 내 스타일이어서 고민하다 오므라이스로 주문. 비주얼이 폭닥폭닥. 비주얼이 이쁘면 맛 기대 안 하는 병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잖아. 계란 부드러움 미쳤고 안에 고기도 많고 특히 소스가 토마토 맛이 진한 게 가게 이름이 괜히 토마토 코엔이 아니었다며. 된장국도 맛있고 야무지게 왕클. 뽀짝 초돌이 아주 기분 좋고 쇼핑하러 돌아다니다. 마무리는 역시 뽀짝템 구경.
요즘 키티가 핫한지 키티 디저트들도 팔지 뭐야? 키티 쳐돌이 탱고! 그래서 오늘은 뽀짝 키티 디저트들 뿌시기 데이. 저기 혹시 키티 만들려면 없나요? 네,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네. 대실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잠시 웰하우스 도착. 깔끔한 카페인데 생각보다 혼자 오기도 괜찮은 듯? 케이크 비주얼들이 뒤집어지는데요. 하지만 내가 노리고 온 건 바로 이 키티 마들렌. 너무 뽀짝한 거 아니냐고. 도톰하고 초코가 두꺼운 마들렌인데 맛은 평범하지만 비주얼이 다 했다며. 여기서 끝 아니죠? 집 와서 요즘 빠진 오징어 젓갈로 해장하고 일본에서 사온 살리오 디저트 오픈. 카타누키아라는 바우쿠엔 집인데 평범한 키티 프린팅? 아니죠. 요렇게럼 자르면 키티 모양대로 썰리는 대큐티 바우쿠엔. 보관 개판으로 해서 맛 기대 안 했는데 고수 달달하니 맛있음. 키티 싹 발라냈는데 먹기 아까워 죽겠다며. 이렇게 슬퍼서야 오히려 키티 덕후들은 피해야 할 디저트 아니냐며. 안녕 여러분,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대신기 편의점 스무디를 먹었었는데요. 이게 한국에도 있다지 뭐야. 인사동 입장. 이 거리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하고요. 오늘 목적인 GS25 뉴 안녕 인사동점 도착. 근데 아이스크림 로봇에 라떼 로봇에 피자 로봇까지 여기 완전 초미래 편의점이었다며. 스무디 기계 발견. 맛 골라서 계산하고 QR 찍고 포장 벗겨서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갈갈갈 스무디 완성. 과연 일본에서 먹은 맛일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묽긴 한데 편의점에서 팔면 기꺼이 사 먹을 듯. 우리 집 앞 GS에도 기계 놔주셔라. 추억의 쌈짓길도 가보고 예전이랑 똑같아서 놀래버림. 그리고 카페 가려는데 인사동에도 코끼리 베이글이. 다른 지점들 맨날 품절 대잔치였는데 세상에 여긴 다 있잖아. 홀린 듯이 주문. 시금치 베이글이 제 최애인데요. 그게 뭔 조합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짭표 꼬숙 시금치 내음이 조합 뒤집어진다면서. 따숩게 먹어야 지대로인데 식어서 좀 아쉽. 인사동 오랜만에 왔더니 지대로 못 즐긴 것 같지 뭐야. 인사동 잘 알들 댓글로 알려달라며. 안녕 여러분, 여름 즐기기도 전에 장마로 컨디션이 안 좋은 이슈.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야지. 작조카 가러 마포역 도착. 색으로 건물 자체가 책의 진심인데요. 8층에 왔더니 한강뷰에 탁 트인 카페가 짜라란. 여기도 좋은데 안쪽에 왔더니 조용한 공간까지. 테이블들도 크고 귀여운 좌석도 있고 읽을 수 있는 책들에 혼자 오기 최고잖아. 역시 작업로도 많아서 나도 작업 때려주기. 확실히 집 밖으로 나와야지 일할 의지가 생긴다며. 즐겁게 일하다가 디저트 먹으려 했는데 배도 고프지 뭐야. 과연 뭘 먹으러 갔을까요? 아파트 단지에 뜬금없이 있는 과자바 디저트 부시러 왔습니다. 이 케이크들 너무 궁금했잖아. 고민 뒤집어지게 하다 도쿄 세베이유 주문. 고급진 비주얼만큼 가격도 고급졌는데요. 완전 인정이요. 느끼하거나 무작정 단맛이 아닌 초코 풍미가 뒤집어지는데 와중에 설명에 적혀있던 상큼베리 재료 맛이 다 난다며.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선물이지. 장마로 우울한 기분 데일링 중인데 여름 극혐 모기 발견. 안녕 여러분, 제 리얼 안경 하도 오래 썼더니 쪼여나도 늘어져서 조만간 코에 올려놓고 쓰겠지 뭐야. 새 안경 개탈 때가 왔다. 쇼핑하러 한남동 왔는데 이야 마침 날씨 너무 좋고요. 머리 산발돼서 도착한 카린. 이 이쁜 안경들이 많은데 내가 노리고 온 건 동글 안경 대종류들. 막상 써보니 미묘하다 싶던 차에 직원님이 추천해준 거 쓰니까 이거지 뭐야. 다음으로 눈여겨본 무태 안경도 써봤는데 역시나 뿔테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일단 다른 것들도 보러 블루 엘리펀트. 생각보다 안경 종류가 없다 생각하던데 여기도 무태 안경이. 써봤는데 무태 안경 감성 이거 맞냐며. 좀 어색한 느낌? 생각보다 저렴하고 여긴 선글이 종류가 더 이쁜 듯. 안경 피팅도 기빨려서 잠깐 카핀 한 잔 때려주고요. 그래서 안경 쇼핑 성공했냐고요? 성공했습니다. 노리고 있던 동글 안경대에 호피 포인트 있는 카린 안경. 무려 해리님이 썼던 거라지 뭐야. 곧 도수 넣어서 눈 쪼그라질 텐데 그래도 이대로 영상 찍어도 괜찮을까요? 안녕 여러분, 디저트 덕후는 크게 꾸덕파랑 폭신파로 나뉘는데요. 저는 확신의 꾸덕파입니다. 먹어보고 싶던 꾸덕 디저트 부시러 망원동 입장. 1994 양과점. 비주얼 기깔 꾸덕 디저트들이 찬뜩. 피스타치오의 흑임자의 이름만 봐도 존맛탱인데 그중에서 말차 라즈베리 갸또로 주문. 포크 넣기만 해도 느껴지는 꾸덕함. 역시 꾸덕함 지대로에 말차 맛도 지대로. 역대급 꾸덕해서 혼자 한 번에 다 못 먹을 멜도. 요즘 물가에 이 정도면 가성비 아니냐며. 아랑 궁합 뒤집어지고 남은 건 야무지게 포장. 그리고 작업하러 카페 가다가 못 참고 딴 길로 좀 새기. 여기저기 쏘다니다 도착한 로잉커피. 올라왔더니 완전 늦은 공간이. 힙한 감성 넘치면서도 큰 테이블들도 있어서 작업로 홈카페러들도 많음. 귀여운 디저트도 팔던데 이미 당 충전 이슈로 이번엔 패스.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졌고요. 얼른 집 가야겠다 나왔는데 정신 차리니 또 딴 길 새버린 노답걸. 안녕 여러분, 요즘같이 꼬리꼬리한 날씨에는 분조카 가서 멍이나 때리고 싶지 않냐면서 그래서 부암동 입장. 그 전에 구독자님들이 엄청 추천해준 빙수집이 여기 있지 뭐야. 여름에 빙수 못 참지. 구빙 말 그대로 부암동 빙수집이라는 뜻이었고요. 이름만 봐도 맛도리각 빙수들이. 특이한 빙수들도 있고 거기다 1인용으로 주문 가능한 거 너무 좋잖아. 인절미 크림 빙수로 주문. 비주얼부터 너무 귀여운데요. 폭닥한 크림과 고수달달 인절미가 대존맛탱. 당도도 딱 좋고 안에 팥이랑 떡도 좋아 뒤집어진다며. 사르르 녹아서 아주 꿀떡꿀떡 들어감. 순식간에 왕클. 평일인데도 사람 많은 거 아주 인정. 장 빠방하게 채우고 카페 가려는데 부암동에 이쁜 카페 많아서 딴 길로 새버릴 뻔. 한참 걷다가 상명대까지 왔는데 길이 이게 맞아? 차도 옆에 가뿐 등장한 건물 카페 302호. 아담하고 감성 넘치는 공간이. 과장 살짝 보태서 거의 미술관 느낌 난다며. 좌석이 몇 없는데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홈카페로 독서러 작업러들만 가득. 느낌은 LP 플레이어로 나오는데 감성이 아주 치사냥. 조금 외진 감성 카페에서 커피 조지며 멍 때리는 나 조금 어른 같을지도? 안녕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예약한 팝업에 가려고 덕질 성재 홍대에 왔습니다. 참고로 키티 팝업 아닙니다. 그 전에 한 달부터 찾고 있는 가차 사냥하러 가샤프 스트리트 입장. 근데 스트리트라는 이름치고 너무 작고요. 가차도 흔한 것들만 잔뜩. 역시 내가 찾는 건 없구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코우마샵 도착. 가차 종류 훨씬 많고 유니크해 보이는 가차들도 많음. 여기에는 내가 찾는 가차가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진짜 발견. 당장 뽑아야지. 재고가 없단 나의 소망.
개 타지 못하고 시간 돼서 팝업 도착. 내가 좋아하는 반주토끼 작가님의 다른 캐릭터 은포차무 팝업. 사실 이 슈티 개 밉상 K인데요, 이렇게 굿즈로 보니까 너무 뽀짝하잖아. 한국 한정 시루떡 컨셉 절대 못 참지. 그리고 3층엔 반주토끼 굿즈들까지. 내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이 갸루반주. 다른 뽀짝한 굿즈들도 많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지. 뭐지 이 귀여운 발매트는? 안돼 이미 굿즈 많다고. 꼭 참고 제일 갖고 싶었던 3개만 구입. 그런데도 4만원이 넘은 슬픈 덕후의 숙명. 안녕 여러분,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를 뽑자면 바로 한강. 또 기동차 한강 플레이스가 있다 해서 바로 출동. 근데 강나루역에서 20분 걸어야 하지 뭐야? 이 더운 날 9시 못 가겠고요. 가는 길에 크림 베이글 입장. 반 즉흥으로 들어왔는데 뽀짝한 설명 그림과 탐스러운 베이글들 미쳤잖아. 그중 인기라는 스키피 베이글 캐리 땅콩버터 사과 크림치즈가 들어있다는데 묵직 촉촉한 베이글에 땅콩버터가 듬뿍. 맛있긴 한데 땅콩버터 환장이는 아니어서 땡기는 거 주문할 거 후회. 아쉬워서 다른 베이글들 무한 감상. 당이랑 카페인 쫙 올리고 드디어 목적지를 위해 한강 다리 건너기. 가는 길에 한강뷰가 끝내주긴 한데 이것이 건능찜질방. 팔에 선크림 바를 걸 후회할 때 나타난 광진교 8번가. 밑으로 내려왔더니 한강뷰에 탁 트인 공간이 짜라란.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여서 책 읽거나 혼자 오거나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음. 바닥으로 한강 보이는 것도 아주 흥미롭고요. 하나 아쉬운 건 뷰가 이렇게 좋은데 창문 먼지 이게 최선인가요? 느긋하게 시간 보내다 집 가려고 다시 다리 건너면서 느낀 제일 중요한 점, 나만큼 더위 좋아인이 아니라면 쓰러지기 전에 여름 좀 지나가고 오시라. 안녕 여러분, 여름 오특. 작년에 뭘 입었는지 옷이 없음. 그래서 쇼핑하러 명동 입장. 먼저 있는 템 없는 템 다 있는 유뉴.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풍성하고요. 가방 보러 왔는데 가방이 뒤집어지게 많은데 맘에 드는 게 없음 이슈. 대신 대기여운 헤어 액세서리 구경하다 2개 깨릿. 다음은 아디다스 매장 중 명동점만큼 코디에 진심인 거 못 봤고요. 근데 민소매 사고 싶은데 오늘따라 없지 뭐야? 오늘 쇼핑 실패인 건가? 마지막 희망 자라 입장. 사실 여기 저만 알고 싶은데요, 명동점 리뉴얼 하더니 엄청 쾌적해졌지 뭐야? 통로 간격 큼직큼직하고 쇼핑하다 쉴 수 있는 쇼파들까지. 대감동 쇼핑 후 피팅 타임. 먼저 청조끼 보자마자 내 거다 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허리를 하나도 안 잡아줘서 통허리 같지 뭐야. 다음은 카키 홀터넥. 자라가 또 기본 낫이 잘하거든요. 짱짱하고 몸도 잘 잡아주고 이거 합격. 자라가 또 괴랄한 액세서리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 좋아함. 괴랄 대잔치 팔찌 맘에 들어서 봤더니 가격 무슨 일? 심지어 할인가 같은데요.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안녕 여러분, 차는커녕 면허도 없는 서울 뚜벅이가 가기 힘든 곳 중 하나, 바로 남양주. 근데 너무 궁금한 곳이 있어서 택시 타고 별내동 입장. 서울 끝자락 쪽이어서 생각보다 금방 왔고요. 목적지인 사부작 상점 입장. 소품샵 겸 카페인데 생각보다 소품 지대 많음. 거기다 평범한 소품이 아닌 덕후력 빠방에 사장님이 진심이신 게 너무 느껴지잖아. 귀여운 메뉴들 중에서 카키고오리 주문. 일본식 빙수 별건 없긴 한데 얼음 처돌이어서 꽤 좋아함. 얼음 흘리고 난리 부르스. 소품도 구경하는데 핸드폰 가차 너무 궁금한데 이쁜 쓰레기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서 이번엔 패스. 남양주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별내동 카페거리가 있다 해서 날씨 좋은 김에 버스 대신 30분 걸어간 햇빛 처돌이. 카페거리에 있는 빵의 갸또. 오, 뭔가 엄청나 보이고요. 평소라면 이 매첸 비주얼의 디저트류를 시켰겠지만 오늘은 베이커리류가 땡겨서 땡오 쇼콜라 주문. 찐하고 무거운 게 땡겼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어서 베스트였던 소세지 썰라썰라 시킬 걸 후회. 가게가 프랑스 감성의 햇빛이랑 풍경도 뒤집어지는데요. 빵 먹다가 데일링 광합성 쇼. 안녕 여러분, 저번에 물레동 왔을 때 생각보다 노잼이어서 실망했는데요. 근데 완네스 카페가 있다길래 다시 입장. 뭔가 엄청 오래된 듯한 건물에 있는 키스타 고구마 아담한 카페인데 아는 낌성 터지고 간격도 넓어서 너무 좋잖아. 뽀짝뽀짝 메뉴들 중에서 빵버터 토스트 주문. 비주얼 뽀짝하지만 맛은 큰 기대 안 했는데 완전 맛있잖아. 살짝 상큼한 맛도 나고 일본 전통 어초고 팥이라는데 좋아 뒤집어짐. 사장님이 일본 분이시라는데 일본 감성 지대로해. 평일엔 널널하니 혼자 오기도 딱. 힐링도 때렸겠다. 이제 작업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고양이 100마리 봄. 물레동 고양이 천국이냐며. 신성다방 목적지 도착했는데 간판 조금 당혹스럽고요. 근데 2층에 왔더니 탁 트이고 감성 터지는 카페가 시원시원 레트로 감성 지대로고요. 이런 선풍기 진짜 오랜만. 차를 직접 제조해주시는 듯해서 오랜만에 차 주문. 이 세트 너무 이쁜데요. 하지만 나는 차 알못.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얼렁뚱땅 따라 마셨는데 에어컨 시원한 카페에서 따스운 차 이거 좋은데? 저금러들도 있고 독서 모임도 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물레동 좀 좋아칠지도? 안녕 여러분, 더웠다가 비왔다가 이한병만 날씨에는 실내가 최고잖아. 더현대 서울 입장. 원래라면 바로 지하 식품 코너 입장이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5층에서 하는 하와이 갬성 팝업. 컨셉에 맞게 바다바다 햇빛햇빛한 가게가 잔뜩. 귀여운 소품도 많은데 내가 노리고 온 건 하와이 테니키티. 종류도 많고 너무 귀여운데 가격이 호달달. 근데 생각해보니 정품에 하와이 갈 예정도 없고 하와이 살리오 쇼핑백까지. 쇼핑 성공! 마음이 풍족해졌으니 이제 입을 풍족시키러. 만나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못 정하겠는데요. 아니 여기 코코로 카라가 브레드 푸딩도 좋아하거든요. 미츠 말차로 주문. 참고로 포동포동한 푸딩이랑은 아예 다른 디저트에 포동포동 푸딩 싫어함. 포동 푸딩 맛집 추천 많이 받는데 솔직히 식감 가래. 브레드 푸딩은 얼먹이 찐이어서 야무지게 포장해서 냉동실로. 그리고 태닝 캐릭터 모임에 하와이 키티 추가. 이게 다 얼마였나 싶지만 솔직히 이 비주얼은 사야 하잖아. 인정? 안녕 여러분, 곧 여행 가는데 가디건도 사고 싶고 기깔난 티도 사고 싶고 쇼핑 가보자고. 성수 입장. 먼저 브랜디 멜빌. 성수점은 처음 오는데 역시 느족느족 걸리걸리한 옷이 잔뜩. 참고로 핏이 생각보다 훨씬 여리걸들에게 맞춰있으니 꼭 피팅하고 사시라. 옷이 뒤집어지게 많은데도 맘에 드는 게 없어서 패스. 다음은 유뉴. 액세서리만 사봤지 옷 구경은 안 해봤는데 여기 옷도 지대 많잖아. 거기다 깔별로 심적 편한 DP에 베이직한 것부터 귀여운 옷들까지 잔뜩. 가격은 저렴하진 않고 딱 적당스 느낌. 깔별 DP가 거의 광기 수준 같기도 하고. 여기서 찾던 느낌의 가디건 발견. 바로 구매. 다음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여긴 벌써 가을이 온 것 같고요. 고프 코어스트 옷이 많은데 정말 맘에 드는 게 없구만. 결국 오늘 맘에 드는 티는 못 찾았고요. 그래도 벌룬핏 바지에 홀터덱 나시에 이번에 건진 가디건 걸쳐주니 꽤 만족스러운 여행룩 완성. 어디로 혼자 여행 왔는지는 곧 올라올 롱폼을 기대하시라.
안녕 여러분, 서울을 빨빨 돌아다니지만 저도 알못 동네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관악구. 근데 또 취향 플레이스가 있다 해서 바로 출동. 2층 사무실. 뭔가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면 아늑한 카페가 짜라란. 카페 이름처럼 사무실 스트 인테리어가 너무 귀엽고요. 메뉴판도 파일인 거 뽀짝 터지잖아. 작업로 홈카페로에게 딱인데 이런 곳 특 이미 유명해서 내 자리가 없음. 겨우 남은 자리에서 작업 때리는데 안 그래도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지는 꼬르륵 소리. 밥 먹으러 고고! 살짝 떨어져서 버스 타고 도착한 돈카츠 창현.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오픈인 다찌석. 노리고 온 상등심 품절 이슈. 그래서 안심으로 주문했는데 때깔 미쳤고요. 바삭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역시 맛있구만. 안심의 퍽퍽 쫄깃한 맛을 보니 등심도 궁금하고 상등심은 더 궁금하잖아. 샐러드랑 밥과 국은 리필도 해주셔서 바로 리필. 왕클했지만 이걸로는 절대 배 안 차죠. 관악구 유명 빵집 장블랑 제리 입장. 맘모스빵 유행했을 때 오고 오랜만인데 여전히 인기 많고요. 식사빵 땡겨서 치아바타 게리. 관악굴러들 이 정도면 잘 논 거 인정? 안녕 여러분, 압구정엔 뽀짝 플레이스 없다고 찡찡댔었는데 있었지 뭐람? 안 가볼 수 없지. 엘베 없는 건물 4층까지 올라가니 나타난 밑에 도산. 입장하니 엄청 뽀짝뽀짝한 공간이 만화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 안쪽에는 소품샵까지. 일단 밥부터 먹기 파스타 주문했는데 비주얼 뽀짝뽀짝. 제가 또 이런 냉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먹었는데 치즈 잘 못 먹어 인간이어서 살짝 냉김. 그리고 소품 구경하러 왔는데 옷부터 다이어리부터 각종 소품들이 뽀용 딸기우유 감성 지대로. 이런 갬성 처돌이들 꼬곳이라. 그리고 압구정 로드에 오면 습관적으로다가 들리는 하우스 도산 입장. 1층에 슈슈통 잠옷 있는데 잠옷 상의가 지금 내 코디 풀 합친 것보다 비싼 듯. 위에 젠틀몬스터 입장. 써보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써봤는데 다른 사람 사진에서 널널 큼직 핏이었는데 왜 내가 쓰니까 꽉 낀 핏? 바로 탈락. 온 김에 구경하는데 또 이런 빨간 선글라스가 이뻐 보이네? 바로 이것저것 써봤는데 핑크 머리에 레드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 과하다? 안녕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번 여름 젤라또를 한 번도 안 먹었지 뭐야? 안 먹고 넘어갈 수 없지. 어디로 갈까 검색하다 지디님도 좋아한다는 코타티 입장. 작은 가게인데 메뉴 이름들만 봐도 투근투근. 고민하다 피스타치오랑 꿀 바닐라 요거트 주문. 오랜만에 먹는 젤라또. 생각보다 요거트 맛이 지대로. 피스타치오도 고수운이 맛있고요. 덜 쫀득하고 은은한 맛에 호불호가 있던데 깔끔한 단맛에 나는 호. 왕크라고 열걸음 옆에 있는 곳에서 브런치 때리려 했는데 세상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뭐야. 산책 처돌이 본능대로 걷다가 카페러버 삘이 딱 오는 카페 발견. 밥 먹을까 커피 때릴까 고민하다 커피 때리러 고고. 하르고 느조 카페 센서가 정확했고요. 빈티지한 감성에 혼자 오기도 좋은 자석들에 귀여운 탱탱이들까지. 홈카페러들도 많고 해방촌의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있으니 뭔가 해외여행 온 듯한 느낌이 듬뿍. 혼자 끼적끼적 타임 보내다가 집 가려고 나왔는데 아니 오늘 하늘 무슨 일이야. 걷기 처돌이 마구 걷다가 여기저기서 간식 샀다가 결국 이태원까지 걸어간 건 안 비밀. 안녕 여러분, 지로라멘이라고 아시나요? 엄청 기름지고 엄청 진하고 엄청 짜고 엄청 양 많고 초마초스러운 라멘이라는데 안 먹어본 음식 참을 수 없지. 망원동 입장. 골목 안쪽에 있는 류진. 토핑들 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 보통으로 주문한 라멘 입장. 딱 봐도 엄청 헤비해 보이죠? 호불호가 그렇게 갈린다는 지로라멘 나의 평가는? 너무 맛있는데? 씹는 식감 지대로인 두툼한 면도 아주 취향. 찐한 돈코츠 라멘 느낌인데 짜긴 해서 우롱차 추천. 고기 비주얼도 아주 폭력적이고요. 뒤집어지게 먹다 보니 왕클. 옆에 분은 국물까지 다 드시던데 대체 어떻게? 소화시킬 겸 올영 산책 왔는데 지로라멘 우롱차로 벨트 터지겠음. 커피 때리러 카페 왔는데 웬 저택이? 우이그. 생각보다 훨씬 넓은 카페였고 2층까지 작은 좌석부터 큰 좌석까지 다양하지 뭐야? 아늑한 분위기에 홈카페로 작업러들도 가득. 커피 한 잔만 하려 했는데 분위기 좋아서 작업도 하고 디저트 구경도 하고 칼로리 폭탄 지로라멘 먹었으니 참아야지 했는데 구독자님이 선물해. 여기 티그레 너무 맛있고요. 이렇게 먹으면 만칼로리 챌린지 할 수 있겠는데? 안녕 여러분, 이런저런 볼 일이 있어서 안국역에 왔는데요. 일단 너무 배고프다. 요즘 또 국밥류에 빠져서 온 안암 미슐랭 썰라. 먼저 서브로 시킨 바위튀김 입장. 안심살이라는데 완전 겉바속촉. 좀 더 뜨거웠으면 최고일 듯. 그리고 메인인 국밥 입장. 기름도 초록색이고 신기한 비주얼.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 깔끔하고 담백. 고기들도 부드러운 게 맛나고요. 그리고 여기 국밥의 킬포 고수 투하. 고수 러버로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리고 맛있음. 태국 요리 랭셉도 생각나고 완클. 그리고 베리씨 안국에서 초대해주셔서 왔는데요. 북촌답게 한국미 듬뿍 인테리어 최고잖아. 품기념 빙수도 주셨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음? 상큼한 유자의 우유크림 같은 거에 초보 구경하다가 의문의 빙수 먹방쇼. 이후 쇼핑도 하고 카페도 하나 부시다가 발견한 서울 동행 상회. 평범한 마트 같아 보이지만 전국 농수 특산물이 모인 곳이라는데 그래서인지 자세히 보니 특이한 게 지대 많음. 불려먹는 곤드레국수랑 토마토 주스 깨리. 제가 또 토마토 환장거리거든요. 갓단 토마토의 맛? 어쩐지 꼴랑 35칼로리였다. 안녕 여러분, 요즘 맛집 핫플이라는 군자. 디저트 맛집도 많다는데 디저트 처돌이 안 가볼 수 없지. 먼저 뽀짝한 건물에 있는 윤숙 과자점. 아담한 빵집인데 귀엽고 맛나 보이는 빵들이 잔뜩. 식사빵이 땡기는데 야키소바빵, 나폴리탄빵 등등 어떻게 고르냐고. 뒤집어지게 고민하다 청양소세지 핫도그 깨리. 입이 아주 잘 늘어나는 타입. 완전 맛있는데? 소세지도 큼직하고 시원새콤 오이 덕분에 헤비하지도 않음. 왕크랬지만 야키소바빵이 자꾸 아른거려서 다시 갔는데 메론빵 시식이? 아 맛있잖아. 결국 초코 메론빵 같은 거 구매. 식사빵 먹었으니 이제 달달류를 부셔야겠죠? 아에드. 근데 대기 이슈. 평소라면 기다렸겠지만 아이스팩으로도 커버 안 되는 더위와 손님들 컵에 음료가 가득인 걸 보니 한참 걸릴 것 같아서 포장하기로. 빵도 아름답고 디저트 비주얼도 뒤집어지. 포장 완료. 아 무슨 맛 샀냐고요?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는데요. 존재를 까먹고 먹고 마시다 오픈한 말차. 쫀득하고 내가 좋아하는 진한 말차 맛이었던 것 같은데 알코올 이슈로 깊게 맛을 누리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 안녕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올리브영은 올리브영 N 성수라는데 무려 5층짜리인데 저도 처음 와봅니다. 올영세일 막날이어서 와봤는데 행사 부스도 많고 제품들도 카테고리별로 정리 뒤집어짐. 다른 올영에서는 못 봤던 제품들의 쉬는 공간도 많고 세면대도 잔뜩.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사람이
사람이. 쇼핑은커녕 구경도 불가능. 빼꼼 둘러보고 도망.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평범한 올영으로. 작지만 구경하기 좋잖아. 근데 여기는 찾는 제품이 없음 이슈. 완전 지쳤고 카페인 때리러 가자. 와이덴. 아담한 카페인데 빈티지 아는 감성 지대로. 뭔가 신기한 메뉴가 많은데. 얼크라 주문. 아인슈페너 진짜 오랜만. 사실 뭔지 잘 모르고 주문했는데 달달 은은 얼그레이 향이. 얼그레이 크림 라떼였구나. 너무 달지도 느끼하지도 않은 얼그레이 크림 완전 내 스타일. 커피도 역시 맛있고요. 힐링타임 때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지 뭐라. 올영 쇼핑하려고 가방도 다 비우고 왔는데 다시 각성해서 뚝섬 올영까지 파워워킹 했는데 내가 찾던 거 발견! 태닝 시나모롤 파우치 어떻게 찾냐고. 근데 하얀 시나모롤이랑 랜덤으로 들어있다는데요. 과연 결과는? 안녕 여러분, 신사 가로수길이 망했다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도 안 간지 꽤 됐잖아. 진짜 망했는지 보러 신사에 왔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어딜 가나 사람 넘치는 주말에 입장. 그리고 입구부터 보이는 텅 빈 건물. 사실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스산하다 느낄 정도여서 예상은 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공실들. 안쪽으로 갈수록 더 심하고. 이거 다 텅텅 빈 거 맞나요? 애플 때문이란 말도 있던데 사실 그 전부터. 골목은 괜찮다던데 템버린즈 회사가 심폐소생술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사람도 없고. 내가 알던 가로수길은 어디 간 것이야. 슬픈 이야기는 그만. 입 닫고 빵 먹으러 갑시다. 헤이즈밀 베이커리. 뭔가 신기한 초오픈형 주방. 빵 디저트 비주얼 뒤집어진다며. 유혹이 엄청났지만 내가 노리고 온 건 사워도우로 만든 샌드위치. 그 중에서 아보카도로 주문. 시식 사워도우 빵이 맛있어서 기대했는데요. 오랜만에 클린함에 당황한 고속노화 식단 마니아. 아보카도가 엄청 많고 후추랑 올리브 오일 정도만 올린 맛. 아보카도 러버들에게 추천. 즐거운 홈카페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이는 공실. 가로수길아 망하지 말아라. 안녕 여러분, 책은 안 읽은 지 100년째지만 책 읽는 곳은 좋아하는 모순걸. 또 기깔난 곳이 있다 해서 도봉구에 왔는데요. 이 동네는 처음 왔는데 어딜 보든 뷰가 뒤집어짐. 찐나서 걸어댕기다. 목적지 신고 서점 입장.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뷰가. 헌책방인데 4층짜리에 거의 대형 도서관 수준으로 책이 많음. 계단에도 책이 꽉꽉인데 이 정도면 헌책방이 아니라 박물관 아닌가요? 옛날 책만 있을 줄 알았는데 최신 책들도 많고 원서에 만화책까지. 와 이거 진짜 오랜만. 전 이런데 오면 옛날 잡지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 1층에 콘텐츠도 있는 작은 카페도 있는데 고민하다 찜뽕한 카페로. 우이천에 가로지르면 나오는 숲. 오, 생각보다 넓은 카페인데 좌석들도 귀엽고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포인트들이. 콘센트도 있고 생각보다 홈카페로 작업러들도 많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쉽겠지만 이 카페에는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 근데 안 보여서 오늘은 못 보나 했는데 고객님 등장. 통닭 같은 궁뎅이만 보여주셔서 슬펐는데 바로 옆에서 이거 팍팍 긁더니 무대 입장. 귀여워서 눈물 흘렸던 양푸당하는 모습 공유합니다. 안녕 여러분, 작년부터 너무 해보고 싶던 예약까지 한 걸 하러 갔는데요. 바로 서울 시티투어 야경 버스 타려고 동대문 쪽 왔는데 줄 모임? 이렇게 인기 많은 거였다고? 티켓 찾으러 왔는데 직원분들 대친절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 버스로 왔더니 1등. 마참내 탑승. 평소 창밖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얼마나 신날까? 생각보다 한국인들도 많음. 야경 보기 딱 좋은 시간에 출발. 감성 싹 올라오려는데 차 기가 막히게 막히고요. 그래도 잠시 후엔 뻥뻥 타임. 아 눈썹 안 그렸는데. 종로 쪽 싹 도는데 자주 보는 서울 풍경인데도 2층에서 보니 완전 새롭지 뭐야. 바람 날씨도 너무 좋아버려. 오히려 이건 혼자서 노캔 이어폰 끼고 감성 노래 들으면서 타는 게 최고인 듯. 아이유 노래 들으면서 감성 충전. 서울 여행러뿐 아니라 서울러들도 꼭 타보시라. 기대했는데도 기대보다 훨씬 좀. 벌써 도착? 바람 덕분에 그 집골로 도착. 이게 제일 짧아서 예약했는데 1시간 아쉬워 버리고요. 한강 남산 싹 도는 버스도 있던데 다음엔 그것도 타보기로. 노캔 헤드셋도 꼭 가져와야지. 안녕 여러분, 제가 곧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옷 쇼핑해야지. 쇼핑하러 코엑스 입장. 먼저 자라. 가을가을한 무채색 옷이 잔뜩. 그리고 망했다 싶은 쨍한색 저돌이. 두 벌 입어봤는데 지독하게 안 어울리고요. 근데 가방이랑 신발이 이쁜 게 완전 많지 뭐야. 특히 이거 웨스턴 부츠 없었으면 바로 구매했을 듯. 다음은 에이세컨즈. 여기도 가을가을 무채색. 내가 좋아하는 오프숄더 티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근데 허리 라인이 아쉬워서 탈락. 다음 오프숄더. 품도 이쁘고 맘에 들잖아. 근데 색이 맘에 안 듦. 가을 겨울에도 컬러풀하게 입고 싶은 거 나만 그러냐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대주 에이랜드. 코엑스점은 창고처럼 넓어서 좋고요. 한 벌도 놓치지 않겠다는 당찬 뒷모습. 드디어 취향인 옷 발견. 피팅 해봤는데 162cm에게 너무 가혹한 길이. 아쉽지만 탈락. 그리고 포차코가 뒤집어지게 입는 치마 바지도 입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삐에로룩. 후드 집업도 화 삘이 안 오고. 정신 차리니까 오늘 한 벌도 못 건졌지 뭐야. 시간 낭비한 듯해서 짜증난 나머지 인터넷 쇼핑을 뒤집어지게 하게 되는데. 안녕 여러분, 전 롱폼을 맥북 에어로 편집하는데요. 이게 10분 분량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버벅 부셔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롱. 큰맘 먹고 온 건데 재고 없음 이슈. 근데 아까 가격 보고 충격으로 오늘은 공짜로 놀아보려 하는데요. 무려 명동역 CGV에 기깔난 곳이 있다지 뭐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도 내리면 밝은 영화관이. 이거 공포영화 클리셰 아닌가요? 안쪽까지 들어갔더니 드디어 밝은 영화관이. 근데 백룸 마냥 사람이 없고요. 내가 찾아온 건 이 시내 라이브러리. 한산을 넘어 음산에서 기대가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기깔난 공간이 짜라란. 무료 북카페라는데 생각보다 책도 많고 깨끗하고 넓고 쾌적하기까지. 좌석도 편하고 책들도 깨끗한데 유명 만화책도 지대 많지 뭐야. 영화관 냄새도 지대로고 최고잖아. 여기서 만화 정주행 달려야겠구만. 사람 너무 없어서 귀신 나올 것 같은 거 빼면 공짜 혼놀 플레이스로 최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거금 지출. 안녕 여러분, 오늘 마침내 꾸탈하러 왔습니다. 뿌리만 탈색한 거 비주얼 난리 나고요. 색도 쫙 빠져서 다시 내 사람 비비드 컬러로 전체 염색. 머릿결 살살 녹는다. 모그나 그냥 핑크 머리로 자라다오. 거의 4시간 후 궁뎅이 지나기 직전에 반딱반딱 핀만 완성. 이 컬러의 투명 렌즈 아쉽죠? 비바람을 뚫고 렌즈샵에 왔는데
다른 브랜드로 끼릿 반나절 머리하고 비오고 배고프고 빵 부시러 가보자고. 구독자님도 추천한 아오이토리 진짜 예전에 와봤는데 진짜 오래된 빵집 맞았고요. 아담한 빵집인데 이름처럼 아기자기 귀여운 일본식 빵들이 잔뜩. 말차 메론빵 어떻게 참음? 대표 메뉴인 야키소바빵까지 주문 완료. 비주얼 너무 귀엽고요. 예전에도 느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맛이 여기에 포인트. 야키소바빵 깔끔하니 맛있고요. 말차 메론빵도 기대했는데 메론빵 맛이 99에 말차는 1 정도? 얘는 좀 아쉽군. 먹는 공간이 작게 있는데 생각보다 혼빵하시는 분들이 많음. 왕클 때리고 오늘 비바람을 뚫고 살 렌즈 껴봤는데요. 그 와중에 맘에 안 드는구만. 렌즈 추천받아요. 제가 저번에 혼자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요. 오늘도 홈 페스티벌 갑니다. 페스티벌 가기 전에 당 쫙 올려야겠죠? 페스티벌 장소가 마포여서 망원동 음은 포착. 우디우디 고즈넉고즈넉한 카페. 디저트는 2종류인데 포레누와 주문. 비주얼부터 너무 이쁜데요. 역시 맛있구만. 많이 달지 않은 초코맛에 체리 식감이 뒤집어진다며. 주말에 왔더니 대기했지만 평일에 오면 고즈넉하니 혼자 오기도 좋을 분위기. 힐링 당충전 타임 가지고 페스티벌 가보자고. 난지 한강공원에서 하는 아시아 탑 아티스트 페스티벌. 이 두 분의 무대 대기대하고 왔잖아. 여기 처음 와봤는데 구역별로 착착 나눠져 있고 무대가 싹 보이는 대넓은 피크닉 쪽까지 스탠딩 종도 착 튀어있고 난리였던 저번에 간 페스티벌 생각하니 대만족 시대. 10cm님 입장. 마레모에 너무 잘해버리셔. 스탠딩으로 열심히 즐기다 잠시 휴식 타임. 그리고 이무진님 입장에 다시 튀어나옴. 해질녘돼서 감성 더 미쳤고요. 라이브 미쳤고 이 맛에 페스티벌 오지. 무진 타임 야무지게 즐기고 페스티벌 끝까지 즐기고 싶지만 다음날 일정 때문에 먼저 나왔는데요. 이날 여의도 불꽃축제랑 일정 겹쳐서 늦게 나왔으면 지옥을 맛볼 뻔. 안녕 여러분. 제가 유명한 빈티지 관심 없어 인간이잖아요. 심지어 가전제품은 밥을 굶어도 새 제품 사는 타입인데 컴팩트한 사진용 카메라 사고 싶은데 새 제품이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빈티지 사야 한다며 서울에서 빈티지 카메라로 가장 유명한 세운상가 입장하자마자 엄청난 고전 빈티지 레트로의 향연. 유명한 가게들 가봤는데 종류들 뒤집어지고 카메라 테스팅도 가능? 원하는 느낌이나 조건 말하면 사장님들이 추천도 해주시는데 내가 찾던 카메라는 없고 대신 사장님이 추천해준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오 괜찮은데? 수백 번의 고민과 테스트 후 결국 빈티지 디카 샀습니다. 올림푸스 제품이고 충전기랑 핸드폰 연결하는 머시기도 줌. 제 조건은 1. 화질이 좋을 것, 2. 플래시가 뒤집어지게 터질 것이었는데요. 풍경은 생각보다 괜찮고요. 노 플래시, 예스 플래시. 제일 중요한 얼굴. 플래시 없을 땐 미묘했는데 플래시 켜주니 이거지. 필터 없는 원본인데 어떤가요? 잘 산 것 같나요? 여러분 저 혼자 뉴욕 가요. 그래서 기내식 혼밥쇼를 보여드리려는데 일단 목베개 하나 구입. 공항은 뒤지게 비싸니 꼭 사오시라. 그리고 마참는 탑승. 근데 창가자리여서 짜증. 여기서 제 장점 공개. 오래 앉아있는 거 그닥 안 힘듦. 이륙하는 것도 못 보고 자고 나니까 기내식 타임. 불고기 쌈밥인데요. 맛있긴 한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어서 놀람. 다행히 쌈밥이어서 야채 무한 흡입. 사실 타기 직전에 공항에서 쌀국수 부셨는데도 배고파서 싹싹 왕클. 비행기에서 건조해도 그냥 견디는 타입인데 이번엔 쇼츠 감성발처럼 팩도 해보기로. 들은 건 있어서 새수물도 공항에서 떠서 탐. 대망의 팩하려는데 이거 맞냐면서. 화장실 소리 시끄럽고 좁고 정신이 하나도 없음. 감성은 어디 가고 피카소 풍으로 마무리. 기내팩 처음 해보는데 너무 괜찮은데? 자고 영화 보니 두 번째 기내식 타임. PC 비프 중 비프했는데 고기김치 같은 거 등장. 졸리고 아까 먹은 것도 소화 안 되고 샐러드 위주로 먹으려 했는데 고기김치 역시 맛있어서 흡입. 근데 안 그래도 붓기 퉁퉁인데 얘도 달고짬 이슈. 초코케이크 비주얼과 달리 아주 내 스타일. 뒤집어지게 자고 나니 금방 뉴욕 도착. 앞으로 올라갈 우당탕탕 뉴욕 영상들 기대해주시라. 안녕 여러분. 뉴욕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은 디저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MZ들한테 핫했다는 크럼블 쿠키. 뽀짝한 쿠키와 달리 투박한 매장. 라지랑 미니 도넛이 있는데 미니 도넛 3개 세트로 끼리. 포장 박스 너무 이쁘고요. 먼저 초기본인 초콜릿 칩. 사실 인스타용 비주얼 느낌이어서 막 기대 안 했는데 아니 식감 무슨 일? 촉촉을 넘어 보용보용 퐁실퐁실한 식감. 다음은 귀여운 컴팩티 쿠키. 거기다 비주얼들은 살벌해도 미국 디저트답지 않게 무식하게 달지도 않음. 오히려 조화 대잔치. 하지만 초코 피넛버터 오레오라니 너는 좀 다르겠지? 아 이거 배신인데요? 이것마저 조화롭게 맛있잖아. 사실 미국 디저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크럼블 쿠키 너 인정이라며. 그래도 아나 해장 필수고요. 그래서 해장하러 뉴욕 마라탕집 입장. 양고프 마라탕인데 기대 안 했는데 재료 종류 무슨 일? 짜라라란. 심지어 맛도 기대 안 했는데 대존맛탱. 어느덧 크럼블 쿠키는 잊어버리고 완벽 해장 완료. 안녕 여러분. 절찬 뉴욕 여행 중 살벌한 미국 물가의 원화 생각을 그만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뉴욕에서 혼자 놀면 얼마나 올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고프니 유명 베이글 맛집 엑사 베이글로. 만나 보이는 재료들이 많지만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페이보릿이랑 아이스 커피 주문. 총 금액은 양 31,500원. 가격은 눈물 나지만 맛있고 든든하고 너무 좋고요. 반은 나중에 먹으려 했는데 배고파서 그냥 왕클. 다음은 차비 약 4,000원을 내고 쇼핑의 동네 소 도착. 미국에서 사면 그나마 저렴하다는 알로에 왔는데요. 사기 직전에 가격 봤는데 한국보다 저렴한 거 맞아? 바로 도망. 놀랜맘 달달구리로 달래러 1 썰라썰라 도착. 만나 보이는 젤라또들이 카드 한 컵 2가지만 약 8,500원. 뉴욕에서 이게 6달러면 해자 아님? 사과 소르베랑 피스타치오 먹었는데 놀라운 맛은 아니어도 맛있음. 왕클하고 저번에 줄이 너무 길어서 못했던 올드프렌드 포토부스 도착. 서양관청 네컷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인데 약 12,500원에 선택도 화면도 없이 결제랑 동시에 와다다닥 끝. 잘 나왔으려나? 얼굴 근육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추천. 이렇게 뉴욕에서 혼자 놀아봤는데요. 뉴욕 물가 살벌하지 않나요? 안녕 여러분. 여행 중이지만 일도 틈틈이 해야 하는 어른의 삶. 길에서도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뉴욕. 당연히 작업러들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길래 브루클린으로 출동. 이 이쁜 동네에 있는 베보시온. 햇빛 쫙쫙 들어오는 카페가 짜라란. 생각보다 훨씬 아담한 카페인데 손님 대부분이 작업러들의 콘센트까지. 그 말은 뭐다? 초인기 카페 이꼴 자리 없음. 하지만 나는야 자리 요정. 다른 지점에서 이 오트라떼를 먹었는데 대존 맛이어서 이번에도 주문. 여기
여기가 서울 내방인지 뉴욕인지 구분 안 가게 일하다가 집중력 바닥 플러스 배고픔 이슈로 다시 맨해튼으로 와서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은 브로드 노시 베이글로 이번 여행 먹어본 베이글집들 중 제일 내 스타일. 야무지게 포장해서 어딜 가냐? 바로 앞에 있는 센트럴파크로 돗자리 야무지게 피고 베이글 짜라란 연어 들어간 걸로 주문했는데 저번에 먹은 에브리띵 베이글에 블루베리 크림치즈만 추가한 게 더 내 스타일. 이것도 연어 듬뿍 만나서 바로 왕클. 그러고 시간이 남아서 작업 좀 때렸는데요. 기깔난 퓨어와 날씨와 귀여운 강아지들까지 완벽한 하루 아니냐면서. 안녕 여러분, 미쳐버린 뉴욕물까지만 여기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작업로드 대환영이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 브라이언트 파크 옆에 있는 뉴욕 국립도서관. 외관도 의리번쩍했지만 내부는 더 멋있잖아. 완전 해리포터 기암성 아니냐면서. 신기해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굿즈샵 발견. 아기자기 굿즈부터 책 광인 굿즈들까지 잔뜩. 기념품으로 사기 좋은 뉴욕템들도 많아서 도서관에 온 목적을 잊고 구경 대잔치. 아 이제 진짜 작업하러 갈 거라며 3층에 있는 로즈메이 리딩룸 도착.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책 읽거나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티내기 위해 노트북 옆구리에 끼웠더니 바로 입장. 입구 쪽도 멋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멋진 독서 공간이 짜라란. 생각보다 넓고 훨씬 웅장함. 콘센트도 테이블마다 뒤집어지게 많고 노트북 들고 온 작업러들 대만음. 나도 노트북 꺼내서 편집 조직이. 이런 공간에서 작업하니 마치 뉴욕 대학생이 된 기분. 개뿔 힘들어 죽겠음. 2시간 작업하다 옆에 홀푸드 마켓으로 피신. 여러분 미국 오면 1일 1요거 다 하세요. 원래는 쉬고 다시 작업하려 했는데 그 길로 그냥 놀러간 건 안 비밀. 안녕 여러분, 약 보름간의 뉴욕 여행에서 그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한식? 아닙니다. 바로 뽀짝뽀짝 팬들. 그래서 뽀짝템들 한을 풀려고 뽀짝템의 성지 홍대 입장. 먼저 상상마당 각종 캐릭터 굿즈 천지라며 홍대 오다가다 자주 들리는데 살리오 굿즈도 많기 때문. 근데 오늘은 끌리는 게 없어서 구경만. 다음은 내 방앗간이 되어버린 살리오 러버스 클럽. 왜냐면 신상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메이드 키티 노리고 왔는데 실물 파르페가 짜쳐서 탈락. 그래도 귀여운 게 한가득이어서 구경하는데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태닝 비키니 키티라니. 심지어 2종류?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데? 뒤집어지게 고민하다 컬러풀한 키티로 구매. 이제야 내 한이 풀리는 무슨 아직 멀었다. 효우막 가차샵 도착. 오랜만에 오는데 안쪽까지 확장하셨지 뭐람. 엄청 넓어지고 가차도 엄청 많아짐. 거기다 오늘따라 취향 가차들이 많아서 대웅분 시대. 먼저 교복 키티 그려져 있는 가차. 아쉽게도 쿠로미가 나왔고요. 다음은 살리오 튀김. 제발 키티 제발 키티. 아니 이것은 키티 당첨. 기세를 몰아 다음 살리오 가차도 도전했는데 또로미? 이 정도면 쿠로미가 날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며. 안녕 여러분, 너무너무 짧은 가을. 어딜 가야 가을 잘 지겼다고 소문날까 생각하다 두암동이 딱 생각나서 왔는데요. 역시 단풍 은행빛 가득 이쁜 광경이.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하고 뷰 뒤집어진다는 카페 제비꽃다방 왔는데 역시 인기 폭발. 사실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귀여운 고양이들. 나 또 안 가리는지 여기저기 쏘다니고요. 30분 정도 대기하고 입장. 은행뷰에 감성 넘치는 카페인데 특히 내가 앉은 창가자리 뷰가 뒤집어친다며. 인왕산까지 보이고 따뜻한 라떼에 고양이들까지 그냥 베일링 시대. 주말인데 혼자 오신 분들도 보이고 나도 끄적끄적 타임. 슬슬 출출해져서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계열사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가을 부암동 핫한 거 나만 몰랐나 봄. 그래도 포장은 짧긴 한데 어디 가기도 미묘한 20분 후에 오라셔서 그냥 동네 산책 갈기기. 20분 후에 포장 게렛. 집까지 날라와서 치킨 오픈. 그리고 골뱅이 소면까지. 섞지 말고 부어 먹으라는 사장님 말씀대로 착착. 생각보다 깔끔한 맛인데 역시 맛있고요. 옛날 치킨인데 제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감자가 대존맛. 치킨 평범하지만 역시 맛있고 폭식으로 그냥 청고마비의 계절 느껴버리기. 안녕 여러분, 오늘도 노트북 들고 작업하기 좋은 곳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기깔난 곳이 있다 해서 왔는데 각종 학교들고 아파트에 숨겨진 강동 숲속 도서관. 뭔가 작아 보였는데 들어왔더니 완전 넓잖아. 1층은 어린이 공간 같고 2층에 왔더니 작업 공부하기 좋은 좌석들이 잔뜩. 독서실 느낌 나는 좌석도 많고 콘센트는 말해 뭐해. 도서관답게 책도 책 읽는 공간도 뒤집어지게 많음. 특히 초록초록 숲이 보이는 이 좌석들 유명한데 늦게 왔더니 그냥 암흑뷰. 뭔가 신기한 기계들도 많고 가본 도서관 중 거의 탑급. 자리 잡고 작업하는데 적당히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다가 힘들어서 탈주. 3층 왔는데 여기도 좋은 좌석들이 잔뜩. 집중력 떨어질 때마다 좌석 바꾸기 너무 좋잖아. 책도 읽었다가 2층 너무 귀여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데 10대 분들을 위한 공간이 많더라고요. 아 좀 찔려버림. 실제로 10대 분들 많고 수능 직후에 왔는데 수능 전에 수험생분들 여기서 엄청나게 공부했을 걸 생각하니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당분간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신나게 노르시라. 안녕 여러분, 쇼패딩이 필요해서 더현대 쇼핑 왔는데요. 겨울옷은 비싸니까 신중하게. 모자 없는 여행 갈 때도 가벼운 패딩으로 이미 3군데쯤에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단 식사부터 배 싹 채우고 먼저 맛땡킴. 닝닝님이 입은 거 보고 반해서 바로 피팅. 근데 이게 뭐람? 완전 고릴라 핏이잖아. M 사이즈여서 커서 그런가 싶어 S 사이즈 입어보니 이거지. 빵빵한 적당하고 후드 위에 입어도 편함. 다음으로 입어볼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근데 패딩 종류가 너무 많다며. 골라 입어봤는데 핏도 예쁘고 가볍고 디테일도 좋고 역시 노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도 역시 노페. 몇 벌 입으니까 기가 싹 빨려서 잠시 카페인 타임. 쇼핑도 부지런해야 한다며. 다음은 IFC몰로 넘어가서 지오다노. 근데 피팅룸 안에 거울 없는 거 싫어? 라지 사이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이쁨. 안에 후드 입어도 편한 넉넉함. M 사이즈는 허리에서 딱 끝나는 게 쇼패딩 정핀 느낌. 심지어 가격도 저렴한데 10% 할인까지 한다며. 전체적으로 지오다노가 마음에 들었는데 기장이 조금이라도 더 긴 걸 찾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맛땡킹 구입. 안녕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찜통했던 빵집 뿌시기 데이. 을지로에 있는 아소토 베이커리. 아담 뽀짝한 빵집인데 담고 올라간 빵부터 소금빵에 쫀득빵에 메론빵 등등 맛돌이가 빵들이 잔뜩이잖아. 한참 고민하다 2개 게릿. 먼저 명란 소금빵. 빵집에서 만난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거여서 기대했는데도 대존맛. 달달 짭짤해 버터리함이 카드. 그냥 순삭. 다음은 얼그레이 메론빵. 얼그레이 맛 진하고 맛있는데 살짝 퍽퍽. 이번 빵집 도장 깨기 아주 성공적. 배부르고 보니 내부도 뽀짝뽀짝 귀엽고 못 참고 카레빵도 구입. 나왔더니 겨울답게 벌써 어둑해졌고요. 이대로 가긴 아쉽잖아. 을지로 갬성 듬뿍인 맥컬리 커피 입장. 작은 카페인데 뭔가 힙한 갬성이 듬뿍. 신기한 음료 먹으러 온 건데 홈카페러들도 많은 아늑한 분위기. 크림소이 말차 라떼가 궁금했는데요. 이게 말차냐고요? 품절 이슈로 라벤더 라떼 주문. 라벤더보다 뭔가 우디한 맛? 혼자 힐링타임 보내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뭐야. 플리의 캐롤 싹 깔면서 마무리. 여러분의 최애 캐롤은 뭔가요?
2만원짜리 딸기 바닥에 버린 썰. 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도쿄에 왔는데 키티 러버로서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죠.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아사쿠사 쪽에 있는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 외관 빼고 다른 산리오 샵이랑 다른 건 없지만 귀엽잖아. 이렇게라도 한 컷. 생각보다 작은데 산리오템들이 빼곡히 잔뜩. 특히 은근 찾기 어려웠던 펜샤프 종류 뒤집어짐. 2층 왔는데 기모노 산리오들 미쳤냐며. 강경 키티파지만 다른 애들도 너무 귀여움. 내년 말에 해라고 말테마까지. 굿즈 디자이너님들 너무 열일하잖아. 기모노 키티는 이미 사서 펜이랑 샤프 게릿. 그리고 아사쿠사 온 김에 일본한 디저트 때리려고 구경하는데 두바이 초코 딸기요? 일본이고 나발이고 바로 게릿. 즉석에서 말아주시는데 비주얼 기절. 캔디애플이라는 곳인데 원래 링고함에 파는 듯? 짜라라라. 2,000엔으로 비싸긴 함. 소스 제일 많이 있는 딸기 집었는데 떨어뜨리고 지롤. 개빡친다. 마음 추스리고 먹었는데 두바이 플러스 딸기 실패가 어딨냐며 태조맛. 밑에 소스가 엄청난데 아까 떨어뜨린 딸기 아까워 뒤집어져서 개싹싹 긁어먹기. 솔직히 앞에 사람만 없어서도 주워 먹었다. 인정? 안녕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감성이 듬뿍. 새 캐릭터의 크리스마스 팝업이 열었다는데 안 가볼 수 없지. 산리오 캐릭터즈 팝업 입장. 근데 줄이 몇 겹이다요. 그래도 생각보다 회전율 좋아서 30분 만에 입장. 들어오자마자 너무 귀여운 포토존들이. 친구랑 사진 찍으러 올 걸 그랬나? 이렇게라도 한 컷. 대망의 굿즈존 들어가는데 사람이 심지어 크리스마스 테마 키티는 품절이고요. 안쪽 포토존도 이쁜데 시장통에 크리스마스 키티를 노렸다며 비추. 겨울 테마 미묘하게 못생겼고 다른 테마 구경하다 귀여운 키티 가방 게릿. 백팩인데요. 메고 다닐진 모르겠지만 일단 귀여우니까 사람에 치여서 나름 조용한 성수 안쪽으로. 빌라 1990 유럽 분위기의 카페가. 안쪽에도 넓고 아늑한 좌석들이 있고요. 고즈넉해서인지 홈카페로들도 많음. 또 이 카페의 킬포는 크리스마스 존.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음료들이 엄청 이쁜데 그냥 마시고 싶은 거 주문한 노담 유튜버. 내가 원하는 템은 못 건졌지만 오늘 크리스마스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만족. 안녕 여러분, 연말이고 올해 뽀짝템 쇼핑은 다 했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뽀짝 팝업들이 열렸다 해서 성수 도착. 근데 또 달달한 게 땡겨서 카페 차일디시 입장. 소금빵이 메인인 듯한데 내가 노리고 온 건 소금 붕어빵. 소금빵과 붕어빵의 조합이라는데 이런 고급 붕어빵 처음 먹어보거든요. 더 쫄깃하고 짭짤하고 버터 풍미까지. 한 번에 10개도 먹을 듯. 향도 올랐겠다. 이제 팝업 사냥하러. 먼저 반추토끼 팝업. 사실 연말 재고 방출 느낌이어서 안 오려 했는데 생각보다 제품도 많고 뽀짝해서 돌아버려. 과연 뽀짝템을 건졌을까요? 다음 팝업은 TBH 헬로키티 콜라보. 중국 브랜드인데 블랙골드 컨셉으로 열었더라고요.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라 아쉬울 뻔했는데 2층에 핑크 오피 듬뿍 제품들이. 이거지. 오픈기념 케이터링도 있었는데 키티 쿠키 미쳤나요? 의외로 맛도 있음. 커피 잠옷 사고 싶었는데 계산기 이슈로 못 쌈. 대신 초대해주신 거여서 선물 받았는데 배기용 건골 텀블러가. 근데 이 동전 지갑의 활용도는 뭘까요? 그리고 등충미 넘치는 반추토끼도 겟했고요. 올해 뽀짝 소비는 제발 끝.